안녕하십니까. 이주아 어학원의 원장 이주아입니다. 예비고 1학 부모님들 되신 것을 너무 환영하고요. 축하드리고 오늘 또 저희 이주아 어학원의 2020 고교 선택 간담회 오신 것을 매우 감사드립니다. 먼저 각설하고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할 건데요. 오늘은 제가 이제 메인 스피커가 돼서 1시간 한 20분 정도 진행을 하게 될 거고요. 이어서 이제 우리 지역의 가장 핵 인싸 수학학원 퍼실 학원 원장님께서 나오셔서 이제 전반적 수학에 대한 커리큘럼 간단하게 소개를 좀 시켜주시려고 합니다. 고등학교 선택하기까지 이제 한 달 조금 더 남았나요? 그렇죠? 한 달 좀 더 남은 것 같은데요. 저는 이런 것 같아요. 지금 이제야 비로소 물론 이제 첫째 자녀 다 보내신 학부모님들도 계시지만은 진짜 부모님이 되시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동안은 아이들이 잘 먹고 웃고 안 아프고 친구들하고 잘 지내면 되게 행복하고 또 그런 모습 보면서 되게 뿌듯하고 큰 걱정이 없었다고 한다면 이제 얘기가 좀 달라져요. 그렇죠? 아이가 다른 이유 때문에 울게 되는 것을 목격하시게 될 수 있어요. 그리고 학부모님들이 또 같은 이유로 같이 남몰래 또 울어야 되는 상황 혹은 또 웃을 수도 있겠지만요. 아무튼 뭐 그런 일들이 계속 생기지 않으실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와중에 지난 22일이죠. 우리 대통령께서 돌발 발언을 하신 이후에 또 유은혜 교육부 장관께서 그 이후에 바로 발표를 하게 됩니다. 정확한 발표는 11월에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하게 될 건데요. 먼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대학별 정시 확대가 되기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일단은 뭐 지금 현재로 포지션이 조금 더 늘어나는 것들은 정확하게 발표가 좀 나야 될 것 같은데 11월 중에 발표를 하기로 이제 결정이 됐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정시 확대가 되는 것은 어떤 속내로 사실 저런 얘기들이 오고 가고 있을까요? 강남 엄마들이 좀 들어 누워버렸잖아요. 작년 내내. 그렇죠? 재수생들이 너무 많은데 정시 포지션이 너무 적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교육특구 지역의 쏠림 현상이 당연히 예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진짜 특이하죠. 아직도 라지에타 있는 아파트가 20억, 10억 이상을 하게 되는 유일한 나라예요. 막 녹물 나올 것 같고 이런데도 집값은 떨어지지 않습니다. 학군이 보장만 된다고 한다면 그 정도 불편함은 감수하겠다. 이런 내용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학생부 종합 그리고 학생부 교과 정시 이 모든 것들을 같이 준비해야 되는 삼합 전형이 되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이죠. 그럼 이거 남 얘기가 아니고 이제 우리 학군에서는 이걸 어떻게 유불리를 따져야 되느냐 일단은 불리한 쪽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와중에 우리 대성고등학교는 작년에 100기를 들어버렸어요. 자사고가 이제 2025년도인가요? 거의 이제 폐지 기조로 전반적으로 가기로 했는데 대성고등학교는 자진해서 작년에 자사고에 100기 카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이렇게 정시가 확대되는 걸 보면 정말 작두 탔나? 이런 느낌? 신의 한 수를 둔 것은 아닐까 한번 예측을 좀 해보게 됩니다. 이거 남 얘기 아니고요. 뭐 뉴스 발표는 다 보셔서 아시겠고 제가 다시 뭐 이렇게 뭐 리포트 해드릴 일은 아닌 것 같고요. 구체적으로 좀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미리 말씀드리지만 오늘 그 목적은 딱 하나예요. 저 서부학군에서 지금 학원이라는 이 업을 하게 된 지 15년째가 되는 해고요. 시집와서 되게 낯선 동네였는데 지금은 그냥 제 친정 같기도 하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결혼하신 지 한 20년 되면 시엄마가 내 엄마 같기도 하고 엄마가 시엄마 같기도 하고 헷갈리기도 하고 막 막말도 나오고 좀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15년간 학원업을 하면서 처음에는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일을 하다가 지금은 어떻게 되냐면 저희 아이들이 커서 이제 대학 갈 나이가 되고 고등학교에 진학을 할 나이가 되니까 제일 관심 있는 건 이겁니다. 현실적으로 서울 시내 15개 대학에 보내는 방법이에요. 스카이, 서성안이 좋죠. 그리고 갈 수 있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근데 다 못 가요. 그거 알고 계시죠? 그리고 처음에 입학할 때는 굉장히 부푼 꿈을 갖고 그래도 2대 정도는 보내지 않겠느냐. 한양대 이상은 가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뚜껑 열어서 상담해 보시면 정말 우리 그저께 오신 학부모님이 현타 왔다라는 표현 하시더라고요. 학교 상담 요새 이 엄마 되게 젊은가 보다 약간 이랬는데 아무튼 현실은 그렇게 녹록치는 않다는 겁니다. 남의 집 얘기가 더 커 보이기도 하고요. 카더라 통신은 굉장히 무성하게 움직이지만 현실로는 15개 대학 가는 실질적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시간 이게 바로 오늘의 목적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서울 시내 15개 대학
서연고, 서성환이, 중경, 외시, 동건, 홍수까지죠. 그 아래에도 인서울 대학들은 있습니다만 아무튼 우리가 15개 대학이라고 상향 조정을 해서 이 대학을 봤을 때 현재 그 15개 대학에서는 44%를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아이들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발표가 난 것은 현재는 한 30%를 정시로 뽑고 있어요. 대략. 그리고 이거는 점점 늘어가는 추세였어요. 갑자기 이번에 또 늘린다는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상향 조정에서 퍼센테이지는 늘어가고 있는데 이번에 한 번 더 늘리겠다는 거죠. 비하인드 스토리도 아닙니다만은 뭐 내년에 총선이 있지 않습니까? 재수생들 표 받겠다 이런 속내도 사실은 좀 보이는 상황이죠. 그리고 2022학년입니다. 여기 좀 오타가 났는데요. 2022학년도부터는 적용이 대상이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고1인 학생들. 이것도 조금 그래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고등학교를 선택하기 전에 3년 예고제라 그래서 중3일 때 대입전형을 발표를 해야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애들이 이미 입학을 해서 고1인데 얘네들부터 적용을 하겠다. 당연히 11월 중순에 발표를 할 때는 점진적으로 차차 적용을 하겠다라는 식으로 발표가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학생부 종합전형 비교과 최대한 수정 변경을 하겠다는 건데 이것도 굉장히 많이 변형을 했잖아요. 글자 수도 조정을 했고요. 그리고 삭제된 그 항목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독서 전형 플러스해서 뭐 안 된 것도 있지만 굉장히 변형되는 과정이었는데 이 부분을 더 바꾸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더 바꾸겠다는 것의 구체적인 예안은 일단은 자동봉진을 없애겠다 이쪽으로 이제 가고자 하는 겁니다. 학교별 즉 자사고와 일반고의 차별성은 사실은 자율활동, 봉사활동, 동아리활동 이런 진로활동에서 굉장히 큰 차이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이 부분을 조금 더 지양하겠다. 그럼 남는 건 뭡니까? 교과 세트. 이 부분이 일단 강조가 되겠다는 거죠. 독서. 이런 거는 뭐 지방에 있는 고등학교든 아니면 강남에 있는 뭐 자사고든 뭐 상관없이 평등하게 대등하게 이제 경쟁을 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논술 전형은 뭐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는 것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이제 팩트고요. 그러면 이제 추정하건대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교육 전문가들은 하나같이 목소리를 높여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러면 학생부 교과가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학생부 교과는 아시는 것처럼 내신을요 이렇게 기계에다 그냥 돌려서 계산기에 넣어서 탁 해서 그냥 정량적인 평가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신만 보고 뽑는 것이 아니라 서류는 안 보지만 무엇을 보나요? 예, 수능 최저를 보죠. 수능 최저에서 모든 과목을 보는 건 아니지만 2과목 내지는 3과목의 합이 얼마 이렇게 기준을 정해서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아이들을 뽑는 그 전형이 더 늘어날 것이다. 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러다 보니까 내신 중요하잖아요. 학생부 종합으로 가든 교과를 가든 내신은 중요하고요. 그리고 정시를 뭐 혹여 생각을 하더라도 정시와 학생부 교과에서 최저 과목이 있다 보니까 수능 점수도 굉장히 중요한 이 두 가지가 같이 어떤 목적이 돼야 되는 그런 입시 전형이 생기게 된 거죠. 그래서 결국 판은 딱 3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학생부 종합, 그리고 학생부 교과, 그리고 정시 이렇게 3가지 전형의 판이 열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종합 전형은 아시는 것처럼 뭐 디테일하게 설명드리기에는 조금 시간이 그렇고요. 종합적인 전반적 평가를 하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도 아까 말씀드린 항목별 여러 가지 어떤 그 변화 그리고 삭제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교과 세특은 굉장히 좀 중요하게 포지션이 잡아질 거고 또 서울대가 바로 이어서 발표한 것이 우리 면접으로 무조건 확대해서 애들 뽑을 수 있다. 우린 정시 늘리지 않겠다 바로 발표했어요. 유은혜 장관이 발표한 직후에 서울대에서는 국가가 우리한테 정시를 늘려라 말아라 할 게 아니라 우리 학교는 그대로 진행을 한 채로 면접을 통해서 생기부 기재 항목이 없더라도 얼마든지 아이들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거기 그런 요소가 나왔습니다. 발표 안에서 학생의 전공 적합성을 확인할 수 있다. 면접을 통해서. 그리고 얘가 어떤 2학년 때 어떤 선택 과목을 했는지 그런 내용들을 있는 내용만 가지고도 충분히 확인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가 나온 거죠. 그래서 면접 확대 일단은 좀 조심하게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학생부 교과입니다. 방금 말씀을 드렸죠. 내신 성적이 일단 중요해요. 그렇죠? 그리고 최저, 수능 최저가 일단 중요한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 이 수능 최저에서 어느 과목을 선택할지 지금은 결정을 못 하시잖아요. 그쵸? 이걸 지금 누가 왜 결정해요? 이거는 2학년 때 결정을 하셔도 돼요.
왜냐면 애들 모의고사 점수가 안 나왔고 무엇을 잘하고 어느 등급으로 조금 더 전략적으로 선택할 건지는 그때 가셔도 되기는 합니다. 근데 2과목 정도 생각하셔야 되고요. 영어 학원이라서가 아니라 영어 절대평가잖아요. 그리고 국어가 굉장히 어려워진 거 아시죠? 우리도 못 풀어요. 그거. 우리말로 돼 있는데도 약간 아라비아 글씨 같고 약간 이해가 안 가요. 몇 번을 읽어도. 수학은 원래 좀 어렵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좀 추천을 드리는 것은 과탐이나 사탐에서 과목 2가지 그리고 영어 이것을 전략적으로 가져가야 15개 대학에 이 문턱을 넘는 전략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애들하고 이제 수업하고 어제도 막 수업하면서 이제 3학년 올라가는 애들이 되게 고민이 많아요. 내신 수업 진행을 했는데 선생님 저희 겨울방학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저희 뭐 어떻게 해요? 뭐 종합학원 가야 돼요? 아니면 뭐 기숙학원 들어가나요? 이러길래 정시로 갈 일 있냐? 그렇죠. 너 최저만 맞추면 되잖아. 그쵸. 그 생각 미처 못한 거예요. 막 되게 답답하고 막 혼란스러우니까. 그래서 이 부분 일단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시는 아시는 것처럼 내신이고 뭐고 싹 다 필요 없죠. 그냥 우리 옛날에 보신 것처럼 학력고사나 수능 보신 것처럼 한 달 한씩 그냥 끝납니다. 그래서 모든 과목이 다 들어가는 거죠. 대학마다 조금의 퍼센테이지의 차이는 있겠지만 어찌됐건 전 과목이 다 들어가고 내신은 전혀 들어가지 않는 전형. 이렇게 3가지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어떤 현상들이 벌어질까요? 첫 번째는 일단은 점수 데이터가 나오면서 계속해서 부모님들과 학생들은 내가 어느 전형으로 가야 될지에 대한 분석과 판단이 반드시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러다 보니까 제 학생들은 정시에 당연히 불리한 거 아시죠? 제가 간담회 때마다 자주 언급을 드리는 저희 이제 조카가 있는데 그 친구는 매년 간담회에 등장을 해요. 왜냐면 매년 입시를 치러서요. 매년 입시를 치르는 게 총 4년째예요, 지금 현재. 그래서 지금 계속 1학년이에요. 1학년만 지금 몇 번을 다닌지 모르겠어요. 공부를 잘하는 아이고 결국 본인이 원하는 서울대에 4수 끝에 이번에 합격을 했어요. 그 전에 이제 외대, 그리고 연대, 그리고 이제 뭐 또 반수 뭐 이렇게 하다가 이제 본인이 원하는 대학까지 갔습니다. 원래 공부를 잘하는 아이였는데 매년마다 이 수능이라는 시험을 보면서 거의 뭐 수능에 뭐 접신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친구가 수능장에서 틀리는 문제는 2-3문제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지독하게 하는 아이들하고 정시에서는 붙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 애들은 해맑게 교복 입고 막 고등학교 다니고 막 이러고 축구하고 막 피방 가고 막 화장하고 연신내 가고 막 왔다 갔다 하다가 언니들을 언제 만나냐면 고3 이제 9월 모평에서 탁 만나요. 그래서 자기 등급이 내려가는 거야. 그때 조금 목격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실전의 그날에는 굉장히 조금 다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만 비교적 굉장히 취약하고 허접한 상태로 시험을 치르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이게 일반적이지 않나요? 걔네들하고 어떻게 경쟁을 해요? 그리고 지금은 뭐 특정 학교, 특히 예일여고라든가 뭐 대성고라든가 숭실에서도 요즘에 얘기가 많이 들리는데 자퇴를 하겠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라는 이제 어떤 조언을 구하시는 학부모님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데요. 이건 더 심해지겠죠. 그렇죠? 저희 딸 친구도 명지고인데 2학년 때 자퇴를 하고 수능을 준비를 하더라고요. 근데 결론은 어떠냐? 내년을 한 번 더 생각하게 돼요. 벌써 시험을 아직 보지도 않았는데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복잡하죠. 머리가 막 무거우시죠? 어쩌라는 거냐? 결국에는요. 2가지로 딱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학생부 종합 플러스 교과 요전형, 그리고 학생부 종합 그리고 교과 플러스 정시 요전형, 이렇게 2개로 나뉘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이쪽 같다 저쪽 같다는 없습니다.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 거기에 맞는 고등학교를 선택을 하시는 게 오늘 이제 키포인트시겠죠. 바로 이 페이지를 조금 주목을 하시면 좋겠고요. 저는 이제 퍼시 원장님하고도 얘기를 나눴던 게 우리가 현장에서 수업을 하는 원장이라는 이 굉장히 강력한 무기, 강력한 장점을 학부모님들하고 교류하는, 교감을 하는 이 시간이 엄청 중요하다. 왜냐? 서류로 보거나 카더라 통신이 아니라 현장에서 맨날 만나는 게 애들이고 한두 명 만나서 모집단이 작은 집단도 아니고 뭐 많게는 한 학교가 몇백 명씩 있는 애들도 있다는 말이죠. 100명 가깝게 있는 학교가 있어요. 그 걔네들을 한 번만 본 게 아니라 저 같은 경우는 거의 뭐 10수년을 계속 본 거잖아요. 학교가 변화되는 추이도 바라봤고요. 이렇게 학종이 진행이 되면서 학교가 어떤 대처안을 내는지도 계속 지켜봐 오고 있습니다. 진화하는 학교도 있고요. 진화가 더딘 학교들도 있습니다. 결국 저희가 바라보는 이 뷰는 조금 더 객관적이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린다는 말씀이죠. 학생부 종합과 교과를 노리신다면 바로
학부모님 보시는 좌측에 있는 바로 이 학교들 안에서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바로 명지고, 충암고, 숭실고, 동명여고, 선정고, 가제울고가 거기에 속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 애는 좀 성향상 약간 한방 막 이런 걸 좋아해요. 그리고 조금 이렇게 진득하지는 않은데 뭔가 이렇게 시험에 직관력도 또 뛰어나고 지금은 아니지만 정신 좀 차리면 약간 달려줄 것 같은 그런 애가 또 있다고 약간 희망을 가지잖아요. 근데 어찌됐건 그 부분이 어느 정도 합리적 타당성 안에서 괜찮다 싶으시다면 바로 정시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근데 우리 서부학군에서 정시 대비, 즉 수능 대비가 되는 학교가 다라고 생각하시는 건 굉장히 큰 오산이세요. 현장에서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개판이에요. 3학년 2학기잖아요, 지금. 3학년 2학기 혹시 교실의 현장에 대한 얘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공부 하나도 안 해요. 이게 쉬는 시간인지 수업 시간인지 구분이 안 갈 정도고 저도 저희 아이가 3학년 되기 전까지는 이 정도일 거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근데 정말 막 유튜브를 계속 보고요. 저희 아이가 요즘에 학교 아침에 가면서 엄마 오늘 나 뭐 해? 엄마 나 뭐 해야 돼? 그러니까 애가 약간 이렇게 열심히 뭔가를 했잖아요. 그동안 뭘 자꾸 외워야 될 것 같대요. 꺼내서. 뭘 외워야 될 것 같은데 외울 것도 없고 시험도 끝났고 면접 준비해야 되고 이러니까 참 너무 답답하고 학교에서 4시 반까지 뭘 해야 될지가 고민이라서 그게 참 괴롭다. 그래서 너는 수능에 도시락 먹으러 간다고 나한테 자꾸 얘기하는데 장어덮밥 사달래요 자꾸. 근데 다른 애들은 그 정시도 보고 이게 최저도 걸려있는 애들은 도대체 그 교실에서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견디고 있는 거냐 도대체 니네 학교만 이런 거냐 해서 제가 다 물어봤어요. 어저께 어머님한테 여쭤봤잖아요. 뭐 명지도 물어보고 대성도 물어보고 다 물어보니까 결국에는 명지가 딱 중간선이에요. 그러니까 예일하고 대성은 좀 덜하고 나머지 학교들은 거의 대동소이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도 현장 선생님들 굉장히 좀 고초가 심하신 거죠. 반에서 5명 이상은 학교에 안 와버려요 지금. 출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 특수반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런 학교에서 최저를 어떻게 맞춥니까? 솔직히. 그러니까 현실은 이렇다는 말씀을 조금 직관적으로 좀 드릴 수 있습니다. 제일 비전략적인 것은 명지 쓰고 예일 쓰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개가 결이 달라요. 완전히 결이 다른 거고 결국에는 우리 애가 정시로 생각을 안 한다 그러면은 내신의 유리함을 밝혀서 유불리를 따지셔야 되잖아요. 근데 왜 여기 하나를 생각을 하시냐는 거죠. 이쪽이면 이쪽이고요. 저쪽이면 저쪽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1지망, 2지망 이렇게 쓰시는 거 그거를 조금 오늘 꿀팁으로 삼으셔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각 고등학교의 구체적인 어떤 자료는 저희가 이번에 자료집을 좀 야심차게 만들었습니다. 한 10여 주간에 걸쳐서 이제 미팅하고 자료 준비하고 마지막 이 책까지 나왔으니까 계속해서 이제 하루에 한 학교씩 도장 깨기 이거 좀 하셔가지고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라도 문의하셔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입시 전망은 어느 정도 나오긴 했는데 사실 디테일하게 궁금하신 점이 더 많으실 거예요. 그 학교 어때요? 저 학교는 어때요? 이과는 어때요? 문과는 어때요? 이제 이런 거 궁금하시잖아요. 근데 거기 디테일하게 자료가 다 나와 있어요. 예전 같으면 이걸 하나씩 다 띄워서 이제 설명을 드리는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일단 제가 책을 보고 간단하게 조금 설명을 잠시 후에 좀 드리도록 할 건데요. 일단 제가 책이 없어서 시장님 책 하나만 갖다 주시겠어요? 빨간 책. 일단은 시간 관계상 빨리 진행을 좀 해야 되니까 예비고일 프로그램을 먼저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일단 예비고일은요, 지금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 학원은 초, 중, 고가 다 있는 영어 전문 어학원이에요. 그리고 저희 학원은 원어민이 없죠. 그러니까 공부 그냥 빡세게 시키는 학원이에요. 그리고 저는 보셔서 말하는 투라든가 이런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막 그렇게 뒤랑 겉이 되게 다른 사람은 아니고요. 그냥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고 조금 그런 식으로 상담도 진행을 하게 되는데 지금 초등학교가 어떤 상태인가요? 지필고사를 안 봐요. 그렇죠? 지필고사 아예 안 봐요. 그리고 중학교 올라오니까 뭐가 생겼죠? 자유학기제, 자유학년제가 생겨서 애들이 팡팡 놀아요. 1학년 때 그냥 공부 안 하고 뭐 이렇게 인프라가 구축이 아직 덜 돼 있는데 진로 체험이라는 걸 하러 갑니다. 여기서부터 좀 저는 이상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시험을 안 보니까 이제 어떤 현상이냐면 전국적으로 학원계가 중등부가 잘 안 돼요. 근데 아이러니컬하게 목동이나 대치동은 중등부가 여전히 잘 돼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같은 사안을 보고 되게 다르게 해석하고 판단이나 실행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애들이 우리도 그렇잖아요. 현실적으로 시험이 있어야 공부를 하잖아요. 뭐 누가 결혼식이라든가 뭔가 대소사가 있어야 우리가 살을 바짝 빼잖아요. 그런 거 없으면 오늘도 맥주 한잔 먹고 자도 되고 뭐 내일 늦게 일어나도 되고 약간 부어도 되지만 그런 것처럼 시험이 없으면 아이들은 공부를 당연히 안 합니다. 시험 범위가 설정이 되고 그런 루트난 어떤 중간기말이 없이 더군다나 지금 중학교가 시험을 보더라도 시험이 굉장히 축소가 됐어요. 그렇죠? 옛날에는 4일 동안 빡세게 막 6과목 봤는데 지금 뭐 2과목 보고 3과목 보고 2학기 안 보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뭔가 도드라진 숫자 체험이 애들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무방비 상태에서 이제 좀 어떻게 가볼까 이제 생각하다가 고등부에서 뒤늦게 이주와 어학원을 찾으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제가 중등부 학부모님들하고 이제 얘기를 해보거나 사석에서 여쭤보면은 공부는 앞으로 계속 할 건데 너무 뒤어버릴까봐, 너무 애가 질려버릴까봐, 그리고 애 성향도 그렇고 저도 그런 타입이 아니라서 아직은 뭐 조금 지양을 했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러니까 학원업도 하는 거고 일단 장난은 없습니다. 누군가는 분명히 그 시간을 알토란지게 채워서 좀 더 깊이 있는 기본적 학업 역량을 메꾸고 채웠다는 학생들이 분명히 있고요. 걔네들의 3월은 분명히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물론 여기 계속 재원생 학부모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 부분을 기준 삼아서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먼저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현재 내년 이맘때가 아니죠. 내년 이제 봄이 되고요. 3월이 돼서 애들이 각 학교에 입학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원하는 학교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원하지 않았는데 이제 그 학교에 앉아 있는 경우도 있죠. 그러고 나서 3월 저희 같은 경우는 한 셋째 주 정도부터 바로 중간고사 기간이 시작이 돼요. 다른 학원보다 좀 많이 빠릅니다. 왜냐면 첫 시험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기선제압. 이래서 4월 한 달 동안이 내내 내신 기간으로만 일정이 짜여져 있어요. 고등부가요. 그리고 보통 5월 첫째 주가 중간고사 기간이 됩니다. 근데 그 시험이 딱 끝나고 나면은요, 많은 학부모님들이 아이를 데리고 학원에 오세요. 주로 남자애들은 안 끌려오기 때문에 엄마가 혼자 오시고요. 여자애들은 같이 와요. 근데 표정이 너무 안 좋아. 썩었어요. 거의 울고 막 이렇게 막 뭔가 이렇게 정리가 안 된 듯한 느낌? 본인이 하시고 싶은 말씀이라든가 내용이. 그래서 보면 처음 딱 하시는 말씀은 우리 애가요, 전교권이었어요, 원장님. 전교권. 전교 200등은 전교권이 아니에요? 전교 몇 등이 도대체 전교권이죠? 솔직히 이제 매년마다 많이 듣다 보니까 그 말씀에 공감을 해드리고 싶지만 실제로 별로 중요하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봤자 상신중학교 전교권, 증산중학교 전교권, 뭐 불광중학교, 예일여중, 정원여중 전교권 아닌가요? 가끔가다 이렇게 넘어온 전교권들도 있어요. 목동에서 뭐 예를 들어 예일 같은 경우는 넘어오시는 경우가 많죠. 마포에서 넘어오시는데 일단은 대부분 이럴 줄은 몰랐다는 겁니다. 첫 번째. 예상을 했는데 이 정도까지는 예상을 못했다는 거죠. 일단 전 과목이 다 3 떠버렸어요. 2 떠버리던가. 그래서 애가 듣보잡 등수와 점수를 맞게 돼서 그 현타라는 게 제대로 와버린 거죠. 근데 이게 아이한테만 오면 괜찮은데 엄마한테도 와서 엄마랑 같이 헷갈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아직은 굉장히 아이예요. 그러니까 고3이 돼도 사실 뭐 내년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냥 보고 있으면 어릴 때 그 우는 모습하고 똑같이 울고 있고요. 웃는 모습도 되게 똑같고 하는 짓도 자는 거 보고 있으면은 이게 인간이 아직 안 된 전두엽이 아직 멀었나? 약간 이런 느낌도 들 정도로 그냥 애기가 자듯이 막 이상하게 하고 자고 막 그렇잖아요. 아직도 애들이. 근데 그 아이가 자기의 인생에 있어서 뭐 먹는 거라든가 형제랑 싸워서라든가 그런 게 아니라 처음으로 이제 한번 맞짱의 그 시간으로 다가가는 그 문을 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들은 게 많아서 첫 중간고사가 이거는 그대로 고스란히 기록에 남게 되고 대학 가는데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됐는데 망했어요. 이렇게 망하면 당연히 얘는 이제 너무 갈등이 되고 힘들잖아요. 근데 이제 어머님이 같이 힘들어. 그러니까 이제 공감해서 힘드는 게 아니라 방향을 몰라서 힘든다는 부분, 이게 일단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근데 아이는 당연히 자기보다 지식을 좀 더 많이 갖고 계시고 그리고 뭔가 제안을 해줄 수 있는 카드가 있는 엄마 아빠한테 의존하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약간 그게 아니다 싶으면 그 다음 스텝은 뭐냐? 숨기기죠. 숨기기. 숨기기나 감추기, 엄마를 내가 위로해줘야 되는 거, 미안해해야 되는 거. 그러니까 사실 학생으로서 자녀로서 들지 않아도 되는 약간 쓸데없는 감정 소모가 들어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공부를 하기도 바쁜데. 그래서 미리 말씀드리는 그 제안은 뭐냐면요.
입학하기 전에 어느 고등학교에 배치가 되든 간에 지금의 성적으로 미래를 예측하는 게 가능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얼마든지 가능하고요. 오차 범위가 크지 않습니다. 일단은요, 국어, 영어, 수학, 모의고사를 보셔야 돼요. 고2 것까지 필요 없고요. 고1 것까지. 고1 것까지 3번 이상 사실 보시는 거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이적은 중등부 학생들은요, 7회 정도를 지금 누적 데이터가 있어요. 계속 꼬박꼬박 결석 없이 봤던 애들은 8회도 있고요. 국영수를 본 아이들도 존재합니다. 그럼 얘네들의 누적 데이터를 가지고 어느 날은 뭐 늦어서 듣기를 못 봤대요. 어느 날은 뭐 얘가 뭐 기분이 안 좋아서 대충 봤대요. 아니면 시간이 모자랐대요. 이 모든 것들은 가치 있는 데이터의 역할을 하고요. 그래서 누적 데이터가 좀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 데이터를 보고서 국어, 영어, 수학의 모의고사를 봤을 때 이건 고1 거 객관적인 시험 그리고 시간 재서 봐야 되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시험은 시간을 재서 봅니다. 집에서 그냥 알아서 풀라고 하면 그거는 걔 실력이 아니죠. 그래서 어떤 학생이 국어가 92%가 나왔어요. 퍼센테이지로. 그리고 영어는 90점, 100점 만점에 90점이니까 1등급 나온 거예요. 자, 그리고 92%의 수학 점수가 나왔습니다. 그럼 얘는요, 이 정도의 어떤 추산 점수를 가지고 이제 각 학교를 한번 이렇게 매칭 포인트를 저희가 데이터를 가지고 집어넣어 보면 자사고를 간다 그러면 내신은 3, 4등급 정도 예상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예일여고를 가면 2에서 2.5등급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명지를 가면 2등급, 충암이나 숭실을 가면 대동소이합니다. 1.7등급. 잘한다고 착각하고 있겠죠. 자기들이 1.7이니까. 그리고 가재우 은평으로 가면 더 높아요. 1.5등급, 그리고 동명으로 가면 2등급. 요 정도의 추산 점수가 분명히 나와요. 근데 이게 또 그렇게 막 굉장히 정확한 오차 범위가 있기는 합니다만은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수학학원도 보내시고 영어학원도 보내시고 국어는 선택적으로 보내시기도 하고 안 보내시기도 하지만 실제로 이 많은 기간 동안 비용을 굉장히 많이 지불하고 다니시지만 객관적인 기준 평가에 대해서는 들어보신 적이 없다 그러면 이건 조금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반드시 아셔야만 어느 고등학교에 가서 내신 평가가 어느 정도 나올지 예상하고 문을 좀 두드려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그거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예, 시험 날짜를 잡았어요, 저희가. 국영수 11월 18일 월요일 5시. 그래서 저희는 고등관이 2군데에 있어요. 그래서 명지 캠퍼스랑 증산 캠퍼스 2군데에 있는데 각각 예약을 이제 잡으실 거고요. 저희가 이건 이제 저희가 개강을 한 이유입니다. 개강을 한 이유인데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을 하게 되는 거고 정규 수업이 없는 요일을 일부러 골랐어요. 왜냐면 국영수를 다 봐야 되니까. 그래서 이 요일에 저희가 이제 간식 제공하고 시간을 정확하게 재서 저 시험들을 굉장히 정색하고 보게 할 거예요. 입실하에, 강사 입실하에. 그래서 그 성적표에 대한 분석지를 아주 제대로 만들어서 학부모님, 얘 대성 가면 몇 등급이에요? 숭실 가면 요 정도 됩니다. 이거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라는 말씀을 나누면서 1대1 상담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조금 반드시 신청해 주시기를 좀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고등학교 선택하려면 딱 3가지밖에 없잖아요. 첫 번째, 대학에서 애들을 지금 어떻게 뽑고 있냐는 거죠. 어떻게 뽑고 있느냐. 이렇게 뽑고 있어요. 자유학기제, 자유학년제 한 애가 진로 체험을 했어요. 그래서 뭐가 뿅 왔대요, 걔한테. 뭘 하기로. 나는 마케팅의 귀재가 될 거야.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거를 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을 문이과 통합에서 통합사회 통합과학을 막 공부하면서 심도 있는 심층적인 공부를 하기 위해서 베이스를 깔았다가 궁금해서 막 책을 읽어요. 그래서 그 수행평가를 깊이 있게 자기 주도적으로 진행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2학년 때, 고2 때 나는 이쪽 진로를 선택해야 되니까 우리 학교에 깔려있는 선택 과목 중에서 내가 심화 영어를 선택하겠어. 혹은 뭐 화원을, 뭐 생원을 선택하겠어. 이렇게 돼서 그것이 3학년 때 진로 선택 과목으로 연결돼서 그 대학에 간다. 이 시나리오예요. 이렇게 뽑고 있는 게 학생부 종합전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 간단한 한 문장으로 요약해서 말씀드렸지만 되게 복잡하고요. 현장에선 그렇게 진행되지 않잖아요. 그렇게 심화적으로 그렇게 자기주도적으로 애들이 뭔가를 알아내고 중학교에서 모든 진로들을 아이들한테 체험하게 할 수도 없을 뿐더러 선택 과목의 개수는 굉장히 적고 학교 인프라에 따라서 굉장히 복불복이 좀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에선 지금 이렇게 아이들을 뽑고 있어요. 자, 그 부분을 먼저 이해하시고요. 두 번째는 바로 요날 국영수 모의고사를 통해서 우리 아이의 객관적 실력을 체크를 하셔야 되겠죠. 요거. 그리고 세 번째가
통학이 가능한 각각의 고등학교 특징을 그 다음에 아시는 거예요. 그런데 세 번째만 아시려고 하는 게 저는 좀 문제인 것 같아요. 세 번째를 알아봤자 첫 번째, 두 번째를 모르시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주인공이 되실 수 없을 거예요. 그냥 아싸라 그러죠, 요즘에. 입시에 아싸가 되시면서 이렇게 눈치 보다가 시간이 가서 서류에 남는 건 없는 이런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와 두 번째를 먼저 확인하시고 그리고 이 책자를 적극적으로 공부하시는 것을 좀 권해드리고 싶은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우리 학생들에 대해서 어느 고등학교에 가면 내신이 어느 정도 등급이 나올 것이다라는 거를 추산해서 말씀을 드린다고 했어요. 그래서 많은 참여를 좀 부탁을 드리겠고요. 예비고일의 16주 프로그램을 간단하게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H 1, 2, 3라는 반으로 3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제일 높은 반은 PH3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학부모님들 앉아 계시는데 첫째 자녀가 이제 이 프로그램을 거친 아이들이 있어요. 개강은 11월 12, 14, 11월 이제 셋째 주인가요? 그때 딱 진행이 돼서 총 16주가 나옵니다. 2월 말까지요. 그래서 3개의 레벨로 예비고일만으로 편성이 된 거죠. 예비고2는 예비고2, 예비고3은 고3 이렇게 학년별로 보통 영어학원은 그렇게 진행을 안 해요 사실은. 근데 예비고1 프로그램 레벨 3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요 아이들은 듣기를 틀려요. 제일 레벨이 낮은 애들. 근데 듣기가 17문제인데 여기서 이제 한 두세 개 틀려버리면 남들이 안 틀리는 걸 혼자 틀리고 있으니까 당연히 감정 요인이 큽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올라가면 듣기를 수행평가로 포함하지 않은 학교는 없어요. 아예 없어요. 수행평가 자체가 듣기, 말하기, 쓰기 이 모든 것들을 다 영역을 골고루 하다 보니까 포지션에 대한 차이는 있습니다만 굉장히 들어가고요. 특히 명지고 같은 경우는 배점이 어마어마합니다. 진짜 듣기 자체가 뭐 받아쓰기도 있고 듣기를 같이 걸러내는 것도 있고 뭐 숭실고등학교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요 훈련을 방학 동안에 일단은 정말 제대로 뽀개는 그런 역할들을 좀 해줘야 되고요. 대신 2학년, 3학년은 듣기 수업은 진행하지 않습니다. 듣기 난이도가 좀 약하기 때문에 좀 더 독해라든가 구문이라든가 이쪽으로 이제 목표가 좀 쏠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내용은 뭐 제가 자세히 설명드리기보다는 안내문도 있고 하니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제 각각 수업 시간은 뭐 저희가 이제 반이 좀 많아요, 학부모님들. 그래서 이번에도 수금반, 화목반 이렇게 주 이틀 수업이라고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 안에서 일단 5시에 입시를 합니다. 입시를 하면 강사와 수업을 하는 시간은 보통 2시간이고요. 그리고 이제 각종 매주마다 무조건 한 회씩 실전 수능 모의고사를 봐요. 그거는 듣기 포함해서 풀 테스트를 다 보는 것이고요. 그러면은 화목반에는 화요일날 그 시험을 보면 목요일날 해제 수업을 강사가 같이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 주마다 실전 수능 모의고사가 매번마다 차고차고 해서 16주니까 16개가 나오는 거예요. 15개 정도가 나오겠죠. 그래서 제일 높은 반은 고2 사설 모평으로, 그리고 중간반도 걔네들도 고2 사설 모평이에요. 근데 제일 레벨이 낮은 PH1은 고1 사설 모평으로 누적 데이터가 나와서 성적표까지 계속하고 아이들이 이제 관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단어는 뭐 뒤에서 보시겠지만 교재들은 보통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이 2권의 교재는 성악권에서 제일 많은 고등학교들이 선택을 한 중간고사, 기말고사 선택된 단어집이에요. 이미 중등간에서도 애들 지금 이걸 하고 있잖아요. 능률복화 어원편. 고1들은 거의 예외가 없는 것 같습니다. 뭐 숭실고를 제외하고는요, 다 이 교재를 지금 쓰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 예일여고 기준, 동명여고 기준으로는 15가씩 시험 봅니다. 중간고사 때, 기말고사 때 하나씩. 그리고 뭐 요 핑크색 교재는 이제 예일 2학년 교재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보통 10과에서 15과 혹은 20과까지가 한 번의 중간고사의 시험범위예요. 그럼 거기서 단어만 나오는 게 아니라 예문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변형해서 나오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거를 일단 방학 동안에 2바퀴가 다 돌아갑니다. 통과 기준은 다른 학원에 비해서 매우 높다고 생각하시는 게 맞으세요. 그래서 저희가 좀 악명이 높아요. 일단 시험지를 보신 경험이 있으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이렇게 골라서 내지 않고요. 예를 들어서 한 회당 단어는 30개인데 PH3반 같은 경우는 올 때마다 200단어를 시험을 봐요. 왜냐면 4과씩 보니까. 그리고 반드시 그 예문을 봐요. 예문을 안 보지 않습니다. 예문을 보고요. 그리고 통과 기준은 중등부보다 10%가 더 올라가요. 그래서 애들이 집에 못 갑니다. 거의 집에 못 가고 5시에 오면 여기 헬이에요? 그리고 뭐 편의점 어디 있어요? 이러고 뭐 좀 먹고 오면 안 돼요? 이제 이러고 힘든데 엉덩이 힘, 지구력, 공부의 근성,
그리고 버티는 힘 이런 거를 쌓을 수 있는 그냥 유일무이한 시간 아니겠습니까? 고등학교 올라가기 전이고 대입까지 유일무이한 시간이라고 저는 보고 그래서 이런 시간들로 이제 이런 단어집이 진행이 돼서요. 9시까지라고 말씀드렸는데 거의 한 9시 반, 10시가 다 돼야 아이들이 이제 귀가를 하게 되더라고요. 자, 그리고 영작과 어법의 기본이 되는 이 두 권의 교재가 다 끝납니다. PH 2, 3 기준으로 지금 일단 교재를 좀 보여드리고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통과는 예를 들어 중등부에서는 단어 시험을 안 보고 가면 뭐 이제 주말에 시험을 보고 뭐 이러잖아요. 고등부도 그렇습니다. 사실은 재시험 대회가 있긴 합니다만 예비고일 프로그램만큼은 시험에 반드시 통과를 해야만 귀가 조치 가능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9시 반이 됐는데 혹은 10시가 됐는데 통과를 못했으면 재시험 대회에 다시 오라고 하지만 그 시간까지는 계속해서 재시험을 봐서 통과를 해야 되는 그래서 그러려니 해요. 애들이 이제 약간 낯선 동네, 낯선 고등간에 이제 가갖고 선생님들도 바뀌고 막 원장도 막 소리 지르고 막 이러니까 여기는 원래 이런 데인가 보다 이제 이러고 적응을 애들이 해요. 그래서 그거는 많이 걱정을 안 하셔도 되고요. 저희가 많이 또 달래면서 진행을 하니까요. 그래서 뭐 이런 교재들 진행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근데 이걸 왜 합니까? 초반에 말씀드린 목적은 딱 명료해요. 그러니까 이거 했다 저거 했다 왔다 갔다가 아니라 그냥 저희는 이거예요. 제가 내신하면서도 얘기하는 거, 야 나는 너희 영어 실력에 관심 없어 미안한데 난 니네 중간고사에 겁나 관심 있어. 네 점수 가져와 100점 1등급 제발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 영어 시험을 잘 보게 하는 공부법이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영어를 잘하고 원어민을 만나서 되게 프리하고 뭔가 자기 표현을 잘하고 이거는 대한민국에서 중고등학생들한테 진행을 하는 건 제가 보기에는 좀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유학 계획이 있으시거나 다른 삶의 지표가 있으시다면 모를까 저 같은 사람이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것처럼 학부모님들께서 자녀들이 지금 고등학교 대한민국에서 갈 거면 그런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고 강력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냥 빡세게 공부시켜야 되고요. 시험 잘 보는 아이들로 만들게 하는 게 제 목적이고요. 그래서 학업의 기본적 능력을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학과, 대학에 웃으면서 갔으면 하는 게 바람이에요. 그러려면 내신 잘 봐야 되잖아요. 어느 학교를 가든. 앞에 3 뜨면 15개 못 갑니다. 2로 시작해야 돼요. 최소한. 그러려면 전체 9등급이 있는데 한번 생각해보세요. 대충 어느 쪽이실 것 같으세요? 우리 애는 그래도 1, 2가 뜨겠지 이러신 분들도 계시지만 당연히 소수 아닙니까? 4%가 1등급이고요. 11%가 2등급인데 과목마다 또 이제 단위수가 다르고 말이죠. 대부분은 4, 3, 5 이런 애들이 많죠. 그리고 6등급, 7등급 이것도 참 보기 힘든 애들이에요. 그런 애들도. 그런 애들 힘들어요. 그리고 딱 보면 얼굴에 약간 티가 나요. 해맑고 딱 보면은 뭐가 없어 얘가. 얘가 뭐가 이렇게 되게 다부진 거 이런 게 없고 뭐 이렇게 좀 뭔가 풀려있다 할까? 자유인? 뭐 이런 느낌? 그래서 제가 공부 진짜 더럽게 안 하게 생겼네. 그랬더니 맞대요. 그리고 막 선생님하고 되게 프리하게 대화하고 약간 그런 애들 있잖아요. 자유로운 영어. 그리고 막 때려도 괜찮아요. 다음에 열심히 할게요. 그래서 너무 초무한 긍정적. 제가 제일 싫어하는 거. 야 인상 쓰고 다녀. 야 울어 그냥 웃지 말고 제가 맨날 이러는데 그런 아이들이 보기가 드물죠. 그래서 귀대계 자녀는 어떠신 것 같으세요? 등급이 잘 나와야 돼요. 그게 일단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고1 내신 그리고 우리 애들 기본적으로 최저를 맞추는 학과에 대한 학생부 교과를 고려를 당연히 하셔야 되기 때문에 고1 내신 그리고 고1 모의평가에서 등급이 나와주는 그 시작 그걸 만들어야 되는 게 바로 단기 코스 예비고일 과정의 목적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도 지난주에도 주말에 계속 이렇게 불시에 아이들이 첨삭해달라는 요청이 굉장히 많아요. 뭐냐면 수행평가요. 수행평가. 그리고 그것은 대회로 또 직결이 됩니다. 그래서 영어 수행평가는 주로 에세이로 많이 진행을 하고요. 이것도 학교마다 굉장히 달라요. 그래서 같은 학교의 내용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요. 예일여고 같은 경우는 가장 인상 깊은 봉사활동에 대해서 글을 쓰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동명은 나만의 시그니처 패션에 대해서 소개하기. 예를 들어 스티브 잡스가 검정색 터틀넥을 입고 청바지 501을 입고 이런 운동화를 신고 항상 나오는데 너는 너만의 시그니처 패션이 뭐냐? 간단하게. 근데 내용이 되게 짧더라고요. 걔네는 조건이. 숭실은 좀 어렵고 까다로웠습니다. 1학년 때.
우리 지역의 장소와 명물을 소개하기라는 주제로 에세이를 쓰는 건데 내용의 조건이 좀 까다로웠어요. 몇 가지의 조건들이 막 붙이는 바람에 이런 것들을 쓰고 발표를 할 때 또 말하기 영역까지 같이 체크를 하는데요. 퍼센테이지가 최대 40%까지 올라갑니다. 지필이 아무리 만점을 받아봤자 특히 남학생들. 저 100점 맞았는데 갑자기 이상하게 떴어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무책임하게 남의 점수 얘기하듯이. 몰라요? 야 지금 100점이라며 1등급이라며 이게 뭐야? 모르겠어요. 선생님 이상한 것 같아. 뭐 이러고 확인해봤어? 아니요? 끝났대던데? 이러고 약간 저세상 대화법 진짜 답답하고 환장하죠. 엄마들이 또 일일이 다 체크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으신데 결국에는 남자애들은 특히 충암 숭실 같은 경우는 지필을 아무리 끌어올려 놔도 수행해서 똥 싸버리면 얘기가 되게 달라지더라고요. 등급이 굉장히 촘촘하게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시험이 지필이 그렇게 많이 어렵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훈련을 시켜야 돼요. 겨울방학 때. 그래서 겨울방학 생각보다 좀 길기도 하고요. 그리고 프로그램이 조금 여러 가지가 같이 들어가긴 하는데 미션 6가지가 사실은 좀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는 유발 하라리의 21세기를 위한 21가지 제언 이라고 하는 그 책을 사실 발췌본을 책을 만들어서 이게 저희가 만든 책이에요. 그래서 이주아학원 겨울방학 미션이라고 해서 그 책의 발췌본을 일단 발췌했고 그 요약 정리하는 내용 마지막에 에세이 쓰는 것까지 해서 이게 이제 겨울방학 미션 클리어로 이제 들어간 거고요. 그 전년도에는 뭐 이렇게 지정 도서를 한 2개를 정합니다. 그럼 학생들이 이제 선택을 해서 영어 도서 인증제 그리고 독서 활동에 기재를 할 수 있는 이런 컨텐츠를 미리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이거는 고등학교를 어딜 가든 관계없이 모두가 다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을 겨울방학 때 진행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 부분까지 같이 말씀드리고 이제 책에 대한 내용으로 좀 넘어가도록 할 건데요. 내신관리 프로그램을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간단하게 잠깐 조사 좀 들어갈게요. 저희 학원에 지금 다니지 않고 계시는 학원이 잠깐만 손을 좀 들어주시겠어요? 굉장히 많이 오셨네요. 예, 감사합니다. 저희 학원은 제가 오만이었나요? 그러니까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사실은. 근데 저만 그렇게 생각했나 봐요.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이제 퍼실 원장님의 기회를 주셔가지고 이제 퍼실 학원에 이제 간담회 같이 이제 간단히 인사를 드리는 시간이 있었는데 많이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저희 학원은 이제 기본적으로 제가 한 2년 전에 마이크를 좀 안 쓰고 싶네요. 굉장히 노래방 같고 그렇죠? 네. 2년 전에 이런 생각을 좀 했었어요. 이제 제가 간담회 때 말씀을 드렸던 학부모님들도 계시는데 고등부를 이렇게 쭉 보고 다른 지역을 많이 가요. 저는 그냥 학부모인 척하고도 가는 거 좋아하고요. 다른 지역 가서 막 이렇게 자료도 이렇게 슬쩍 훔쳐도 오고 그래요.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냥 그리고 이제 아니면 어떤 원장님한테 그냥 무턱대고 전화를 드려서 배울 게 있다 그러면 막 가서 이렇게 인맥을 쌓고 이런 걸 좋아하는데 은평구에서는 사실 안 그랬어요. 다른 학원 원장님들하고 그렇게 막역하게 지내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느꼈던 건 이주아어학원의 고등부의 어떤 그 행보죠. 행보.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우연히 다른 학원, 좀 대형 학원입니다. 마포에서 지금 이 프랜차이즈를 많이 하고 있는 단과 학원이죠. 다 아실 거예요. 이응 학원이라고. 그 학원에 이제 원장님을 좀 뵙게 됐어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내신을 하시는 거예요. 뭐 이대부고 내신도 하고 예일도 하고. 사실은 제가 맡았던 대성고 학생이 저희 학원 다니고 있다 그 학원으로 옮겨 탔길래 너무 화가 나서 어디로 갔냐, 강사가 누구냐 알아보니까 거기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럼 나도 한번 가봐야겠다. 그래서 이제 그 원장님하고 만나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들어보니 저는 이제 이 업을 한 지가 오래됐고 얘기를 듣고 상황을 좀 보고 교실을 보면 어느 정도 조금 사이즈가 나오는데 일단은 강사분이 그러니까 1타 강사예요. 아니면 2타 강사예요. 그러니까 그 강사들은 내신 수업을 못 해요. 그러니까 하긴 하는데 그냥 하는 거예요. 하는 거랑 리드하는 거는 되게 큰 차이가 있어요. 그렇죠? 이런 걸 보고서 그리고 테스트룸이 일단 없어요. 그리고 주 1회 수업을 하시더라고요. 애들이 시간 맞추기 어려우니까 내신 수업을 주 1회를 해서 한 번에 왔을 때 4시간을 수업을 때려요. 그리고 이제 교재를 막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줘요. 그래서 비하인드 스토리로 이제 그 원장님이 저희 또 그 형님의 친구시더라고요. 학교 동창이셔가지고 막 이런저런 얘기를 들었는데 결국에 그 얘기를 다 듣고 와서 제가 계산을 한 거는 내가 이겼다. 근데 지금 이대로는 못 이기니까 이걸 어떻게 할 거냐면 보통 일반적인 학원들은 어떻게 하냐면요. 교과서가 영어 교과서는 굉장히 다릅니다. 한 막
거의 뭐 같은 학교라고 하더라도 범위도 다르고요. 부교재가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달라지는데, 그래서 제가 인터뷰를 뵈서 고등부 강사하셨던 분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학교 몇 개 하셨어요? 그럼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세요. 32개를 했대요. 한 명이 13개를 했다, 32개를 했다, 20 몇 개를 했다, 이런 얘기들은 굉장히 흔하게 많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학원의 여러 가지 생리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눠 먹기를 할 수 없으니까, 비율제 강사들은 절대로 자기가 맡았던 아이들을 주지 않으니까. 그래서 저는 그걸 보고서 이거는 굉장히 그 학부모님들한테 여러 가지로 이렇게 포장을 해서 설명을 하면 일타 강사에다가 뭐 학원의 사이즈도 있고 몇 명이 들었다고 그러고 이러면은 이제 그런 부분이 좀 매력적으로 다가올 수 있지만, 전문적으로 봤을 땐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때 제가 했던 게 뭐냐면은 못하는 학교들을 좀 속된 말로 가지치기를 했어요. 그래서 상암고를 안 합니다. 은평고를 안 해요. 예를 들어 신도고는 하지 않아요. 지금 현재로는 하지 않고, 이미 배정을 발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친구들이 어디를 받을지를 미정인 상태잖아요. 근데 2월 말이 되고 이제 3월이 되면은 어디를 됐는데 우리 내신을 합니까? 그럼 미리 말씀드려요. 죄송한데 못해요, 언니. 대신에 다른 학원을 소개시켜 드릴게요. 아는 학원이 있으면 이렇게 소개. 그래서 정리를 해서 결론은 강사 한 명당 맥시멈 5개 학교고, 혹은 3학교, 혹은 2학교를 맡는 강사도 있어요. 근데 그게 그 강사가 첫 해가 아니라 2년차, 3년차, 4년차가 되는 거죠. 왜냐면 저희가 내신을 작년부터 시작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도 예일과 동명 내신을 치고 있는데 예일여고 내신은 지금 10년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하는 일이 뭐겠어요. 그 학교 내신의 분석지, 그리고 시험지가 딱 나오면 그거 분석하는 거, 오리지널 지문이 뭐였고 유형이 어떻게 바뀌었고의 데이터를 계속 가지고 있고 그것을 공유하는 느낌, 바로 이거죠. 그리고 이제 시간표는 아이들한테 용이하게끔 하기 위해서 특정 시간, 특정 날만 까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는 같은 수업이 화, 수, 목에 똑같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 토, 일에 또 똑같이 B 수업이 있어요. 그래서 혹시나 수행평가나 학교 일정 때문에 못 오면은 그렇게 열릴 수 있는 이런 식의 어떤 선택의 폭을 좀 넓혔다는 말씀. 결국 뭐냐면 자랑질 하는 건데요, 언니. 이 부분이 포인트예요. 그 내신을 우리 학교 애들이, 우리 학교 애가 제일 많이 가고 있는 학원이 어딘지를 좀 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국어랑 영어는 진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번에도 선일 1학년하고 동명여고 1학년의 시험 범위가 같아요. 교과서 범위가. 그런데 시험의 출제 경향은 완전 다릅니다. 절대로 같이 하면 안 돼요. 어느 학교는 주관식이 나오고 어느 학교는 전혀 안 나와요. 어떤 학교는 어법이 2문제밖에 안 나오는데 어떤 학교는 미친 듯이 그걸로 도배를 해요. 명지 같은 경우는 듣기가 정말 배점이 거의 살인적인 그런 시험들이 나오게 되고요. 변형 포인트까지도 굉장히 기민하고 아주 민첩하게 바뀌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런 것들을 계속 하다 보니까 약간의 역효과가 좀 났어요. 학교 선생님들께서 이주와 어학원에 7명을 거론하시면서 수업 시간에 디스를 많이 하시고, 혹은 칭찬도 하세요. 예일여고는 굉장히 칭찬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오히려 학교에서 학원을 추천하시기까지도 하는데, 예를 들어 어떤 학교들은 이제 출제 경향을 완전히 싹 바꿔버리시더라고요. 어떤 특정 학원 때문에 이번에 그렇게 안 낼 거니까 니네 한번 그렇게 믿었다 과신하면 안 돼, 이러면서 숭실도, 대성도, 명지도 시험 출제 경향을 바꿔버리셨어요. 갑자기 듣기가 안 나온다던가. 그래서 강사님들이 저한테 제발 어디 가서 홍보 좀 하지 마시라고, 힘들어 죽겠다고. 그래서 그렇죠, 그것도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계속 홍보를 좀 하고 있습니다. 일단 중학교랑은 시험 범위 자체가 결이 다르죠. 교과서가 2~3가가 중학교 시험이었다고 한다면, 그리고 중등부 이제 내신 분석회의에도 제가 계속 참여를 합니다만은 뭐가 별로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분석할 내용이 많지도 않을 뿐더러. 자, 그런데 이제 고등 오면은 모의고사가 들어가는 학교 플러스 부교재가 들어가는 학교가 있습니다. 얘는 이제 명지고에서 계속해서, 명지고는 3학년 때까지 이 듣기가 너무 많이 들어가요. 그리고 배점, 문항수 뭐 이런 것들 자체가 굉장히 다르고, 또 이거는 이제 예일여고 뭐 부교재입니다. 다 다르지만 보통 3개가 같이 시험 범위에 속하기도 하고 2개가 속하기도 해요. 자, 이렇게 되면 결국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강사당 오로지 3~4개 학교만 집중적으로. 그래서 선생님들한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선생님 명지고 하면 김희영이라는 말을 다들 회자될 수 있게끔 만들어줘. 숭실고 하면은 김윤재 강사라는 말들을 사람들이 다 할 수 있게끔 그걸 만드는 게 우리 목적이야. 다른 거 필요 없어 지금은.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전문화됐어요. 그분들이 그렇다고 내신만 하시는 분들은 아니셨어요. 당연히 수능 위주의 고3까지도 하시는 이제 강사님들이었는데 제가 컨셉을 그렇게 잡은 거죠. 몇 년 동안. 역시 말씀드린 것처럼 같은 교재라도 학교가 다르다면 완전히 다르게 하는 게 맞아요. 진도가 똑같다고 같이 묶어서 하기에는 장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고등부 내신은 다 기록에 남는 거니까요.
역시 뭐 올 객관식인 학교, 예를 들어 대성고는 그냥 올 객관식이에요. 그리고 예일여고 같은 경우는 중간고사는 뭐 올 객관식인데 기말에는 서술형이 잔뜩 들어간다거나 그것도 바꾸기도 하시기도 하고요. 뭐 이런 식으로 시험이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듣기 비중, 독해 비중 다 달라요. 그리고 유형별 배점도 굉장히 다릅니다. 뭐 어휘 문제가 한 문제당 1점인 학교도 있는가 하면 어휘 문제로 승부수를 거는 뭐 숭실고등학교 같은 경우들이 또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맞춰서 진행을 하는 거지. 숭실을 예를 들어 학원을 옮겼어요? 어디 갔다 이제 왔대요? 그래서 어디 다녔냐 했더니 어디 갔대요. 거기 숭실 몇 명 있었냐? 2명이요. 거기를 왜 보내신 거예요, 도대체 어머니는? 그걸 여쭤보고 싶어요. 거기를 왜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신을 연다는 이유만으로 우리 애를 보내실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여기서 주인공이냐 아니냐 이런 것들을 이제 판단을 하실 필요가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지금 이거 약간 페이크인데 지금 사실 여기가 인테리어 한 지 제일 잘 돼갖고 이 두 개를 다 여기인데 증산 캠퍼스는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저희가 내년에 좀 이전 계획이 있어요. 부산 쪽으로. 그래서 일단 예일, 숭실, 대성, 동명, 선일, 선정, 가제울고를 지금 현재는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쪽으로 이전을 하게 된다 그러면 학교 개수가 조금 늘어날 거니까 당연히 강사 충원이 들어가서 전문화된 기존에 말씀드렸던 시스템으로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좀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 외의 학교들을 다 하지 않고 제가 사실 다른 학교 이렇게 소수 학교들을 안 한다고 했을 때 내부적으로는 좀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어요. 오전에 그래도 걔네 다 합치면 8명인데 8명 곱하기 30 얼마 이러면은 강사를 한 분 뽑아서 그 사람한테 이렇게 그 소수 학교를 주면 어떻겠느냐. 근데 제가 그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선생님들한테. 헤어질 수 없다고 결혼할 수 없지 않냐고. 못 헤어져서 결혼하는 그 끝은 정말 안 헤어질 것 같은데 결혼해서 살아보시니까 아시잖아요. 얼마나 힘든지. 너무 힘들어. 진짜 이렇게 힘들 수가 없어요. 근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결국 그렇게 하면 제대로 못할 거고 그 강사가 또 이렇게 좋은 강사가 들어오기 힘들어요. 그렇게 되면은 이렇게 소수학교만 이렇게 맡아서 주면은 보통 이제 강사 정도로 봤을 때는 약간 메이저 강사가 들어오긴 좀 어렵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는 진행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렇게 했고 그리고 명지충암관이 그때 이제 탄생을 하게 됩니다. 지금 2년 차가 이제 되어져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이 관은 명지고등학교, 충암고등학교 바로 앞에 있고요. 오로지 명지충암고등학교를 위한 내신과 생기부 관리만 빡세게 들어가는 학교입니다. 수행평가 물론이고요. 예비고일은 그러나 양관에서 진행을 하게 돼요. 레벨별로 이제 위치적으로나 이런 부분들 다 고려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내신 대비를 하는 방법은 강사별 전문화 된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 그거 데이터라고 볼 수 없잖아요. 뭐 그런가 보다. 이제 이런 식으로 약간 훅이 될 수는 있지만 객관적인 재료를 좀 보여드릴게요. 저희는 일단 진도를 다 빼고요. 당연히. 근데 진도를 시험 기간 안에 다 빼지 못하는 학원이 놀랍게도 되게 많아요. 이 부분은 니네가 알아서 해. 이거 진도 너무 많아요. 특히 이제 진도 범위가 너무 큰 학교들이 있어요. 대성고, 예일여고, 이대부고, 이화여고 같은 데는 그 학원에서 일주일에 한 번 내지는 2번 갖고 진도 빼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저도 과거에 대성고를 진행할 때는 일주일에 3번도 했었어요. 일요일 아침 8시까지 와. 왜냐면 8시가 아니면 모일 수가 없어서 그렇게 한 번을 더 불러서 수강료 찰지 없이 그렇게 더 하기도 했었는데 안 그러면 뺄 수가 없는데 특히 남학생들은 진도를 1회독만 해주면 절대 안 돼요. 2회독, 3회독 이상을 학원에서 해줘야만 그 점수 결과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본인의 회독수가 이렇게 돌아가지 않거든요. 자전을 하지 않아요, 걔네는. 그렇죠? 같이 돌아줘야지. 그러면서 같이 수업을 하면서 따라해 막 이렇게 해야지 되는 거지. 믿으셨다가는 정말 큰일 나고 왜 안 나왔는지 모르겠다. 난 시험을 다 공부했는데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진도를 다 끝내고요. 그리고 내일이 영어 시험이다 그러면 오늘 이제 직보 날이라고 합니다. 직전 보강의 날인데 그날은 옛날에는 막 이렇게 문제를 산더미처럼 쌓아서 다 풀고 가야 돼! 막 이랬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좀 스마트하게 합니다. 직전 보강 날은 모의 내신이라는 걸 진행을 하는데요. 각 고등학교 시험지가 있잖아요. 그걸 저희가 한글 워드 파일로 다 만들어가지고 글씨 폰트체까지 똑같이 사이즈, 문제 배치, 배점, 시간 이것까지 체크를 정확하게 해서 모든 강사는 모의 내신을 1세트에서 2세트를 만들어야만 해요. 강사는 저도 이걸 할 거 아니에요. 이번에 디스크가 걸렸어요. 그래서 이번에 진짜로. 제가 운동을 너무 좋아하는데 운동을 지금 한 2달째 못했어요. 허리가 다쳐가지고. 근데 이게 그렇게 압박감이 있는데 또 사실 굉장히 재미도 있고 엄청난 성취감이 있는 거예요. 왜냐면 적중도 하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이걸 굉장히 또 소중하게 생각해서 그 시간에 굉장히 또 정색하고 와서 긴장하고 이 시험을 보거든요. 그날은 이제 저희가 싸이버거를 제공하면서 또 이렇게 먹어가면서 이제 2세트 풀고 해제 수업하고 그리고 기가 조치를 합니다. 이것만 사실은 받아도 되느냐 이런 얘기도 많이 하세요. 근데 이제 그렇게는 하지는 않고요. 그리고 시험이 끝났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이제 어제 집보하고 오늘 시험이 끝났으면 오늘 저녁 5시까지를 기준으로 강사들은 이제 학생들한테 카톡이나 이런 내용으로 사진을 받아요. 그러면 이제 총평을 합니다, 저희가. 이거 뭐 나왔고, 뭐가 어려웠을 거고, 지금 그리고 다 전화 돌려서 최고 점수. 재원생 중에.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궁금하시잖아요. 오늘 영어 시험 봤는데, 예비고일까지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몇 점인데, 두근두근. 83점? 잘 본 거야? 못 본 거야? 중학교 시험 못 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등급은 뭔지 잘 모르시겠고 이러니까 이제 저희가 그 데이터가 있잖아요. 작년 재작년 다 했으니까. 그래서 추산하건대 지금의 1등급 컷은 몇 등급 몇 점 정도로 예상합니다. 이렇게 총평 문자를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전체 시험이 끝나게 되면요. 시험 일정이 좀 다릅니다만 메이저 학교들 일단은 위주로 끝나게 되면 하프 이상, 반 이상이 끝나게 되면 바로 일주일 내에 강사들은 내신 분석 레포트를 가지고 전체 회의를 해요. 이날은 한 3시간 반 하는 것 같아요. 거의 진이 다 빠지는데 강사 한 명당 지난번엔 이렇게 나왔는데 어떻게 나왔다. 이 문제는 어떻게 대비했으면 좋겠냐 막 조언도 얻고요. 그래서 이런 분석 회의를 하게 되고 분석의 내용 그리고 적중 사례까지 우리가 같이 증빙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미션처럼 강사들한테는 하나의 루틴이 이렇게 돌아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분석 자료들은 뭐 이렇게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추후에 학교가 배정이 되실 거잖아요. 1월에. 그때 저희가 학교별 간담회를 따로 할 거예요. 그러니까 충암고 간담회 따로, 대성고 간담회 따로, 명지고 간담회 이렇게 따로따로 학부모님이랑 자녀분이랑 같이 오시라고 해가지고 진행을 하게 되고 추우세요? 네, 저기 에어컨 좀 조금 꺼주시겠어요? 리모컨. 네. 그래서 일단 그렇게 진행을 하게 될 거기 때문에 지금 많이 노출은 좀 지금까지는 필요 없다. 이렇게 해서 이제 좀 넘어가겠습니다. 한 명이 하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예일, 숭실, 명지, 선정, 뭐 충암까지 전반적으로 모든 학교들 여기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이걸 안 하는 학교는 없습니다. 그래서 30몇 개 학교를 절대로 할 수는 없는 노릇인 거죠. 이주아학원의 고등학교 내신 시스템은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아이들한테 카톡이 오기 시작을 해요. 매번 저도 떨리고 저도 소화불량 걸리고 나이가 40이 훌쩍 넘었는데 계속 시험을 봐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중간고사. 그래서 애들이 힘들어한다면 야 너네는 좀 있으면 끝나잖아. 나는 40이 넘고 계속 중간고사, 기말고사, 중간고사, 기말고사. 근데 너무나 그 정말 엔돌핀을 팍팍팍 저한테 주게 되는 것은 바로 이런 문자 내용인 것 같아요. 저한테 직접 배운 학생들도 오지만 각각의 선생님들이 이런 문자들을 받고 있는데요. 잘 안 보이시죠? 이거는 좀 개인 이름도 들어왔어요. 출력을 안 했는데 제일 웃겼던 게 우리 2학년의 이 학생이에요. 네, 뭐 선생님 저 90점대예요. 와, 애들이 시험 못 봤다 그래갖고 너무 힘들었는데 완전 잘했네. 뭐 그랬더니 뭐 영미문학도 전 1등급입니다. 선생님 90점대가 전교에 6명밖에 없는데 제가 거기에 속했어요. 선생님 97점인데 최고점이 98이라고 나왔어요. 부터 시작해서 이제 이런 문자들. 근데 이런 얘기하면 되게 위화감 느끼시잖아요. 98이 뭐야? 97은 또 뭐고? 그쵸? 근데 저희가 이런 문자 오고 이제 어머님도 이번에 저희가 예일여고 1학년에 2학기 중간고사에 전교에서 100점이 5명이 나왔는데 그 중에 3명이 저희 학원이고 숭실고 같은 경우는 1학기 때 이제 10명 이상이 지금 100점대가 나왔어요. 시험이 좀 쉬운 것도 있었습니다만 실수 없이 봤다는 건 굉장히 칭찬받을 만한 내용이겠죠. 근데 이런 내용이 있고 제가 너무 칭찬 많이 안 하는데 이제 어떤 학생은 너무 내가 기쁘다, 너무 좋아해, 사랑해 그랬더니 적응 안 돼요. 왜 저러세요? 막 저한테 이러기도 하고. 예. 그러면서 이런 실적들이 막 쏟아져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가장 고무적이고 너무 벅찼던 것은요. 바로 이런 아이들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1등급 이런 애들은 잘해요. 자료주고 막 안 잡아놔도 돼요. 그런 애들은 그냥 아주 이제 2학년쯤 된 애들이 야가갖고 선생님 저 시험은 스터디 카페 가서 보면 안 돼요? 그럼 뒤에서 야 사진 찍어서 보내. 조용히 나가라 뒷문으로. 이제 이러고 보내는데 이제 3, 4등급 애들, 뭐 4, 5등급 애들 이런 애들을 잡아서 올리는 게 저희의 목적이잖아요. 그래야 얘네들을 대학을 보내잖아요, 사실은.
그리고 그런 아이들을 잡아서 이렇게 만들어주는 그 방법을 연구하는 게 중요하지 100점이 몇 명 나왔냐는 거, 스카이를 몇 명 보냈냐는 건 사실 비현실 자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정말 이런 애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영상도 찍고 뭐 아이들이 이제 그런 얘기도 했는데 5등급이었다가 2등급으로 올라간 아이, 3등급이었다가 1등급으로 올라간 아이, 5등급이었는데 2등급으로 올라간 아이들이 이번에 되게 많이 나왔어요, 사실은. 그래서 며칠 전에도 조용히 어떤 학생이 와서 드릴 말씀이 있다고. 직원들이 자꾸 드릴 말씀 있다고 그러면 힘든데 직원들이 자꾸 드릴 말씀 있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저기 우리 학생이 드릴 말씀 있다고 그래서 뭔데? 그랬더니 말도 되게 약간 웃기게 발연기 같이. 아, 제가요 5등급이었거든요. 뭐? 뭐라고? 5등급이야. 친구랑 같이 한 친구 못 들어오게. 걔는 막 이렇게 또 보고 있어요. 이제 5등급이었는데요. 제가 이번에요 와가지고요 2등급 됐어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이 말 꼭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지금 농담하는 건지 지금 약간 연기하는 건지 헷갈려갖고 선생님 너무 기분 좋다. 막 저도 연기를 막 해야 되나? 막 이러는데 진짜야? 그랬더니 네, 제가 중간고사 때요. 딴 데 다니다가 이렇게 왔는데 그때 좀 오르긴 했는데요. 이번에 완전 대박이에요. 그래서 선생님 주려고 쿠키 사왔는데 안 갖고 왔어요. 뭐지? 아, 쿠키 너나 먹어. 선생님 살쪄서 안 먹어. 완전 너 기분 좋아서 오늘 진짜 소맥 말아 먹어야겠다. 막 이래서 이제 이러는데 아, 너무 기쁘더라고요. 진짜 너무 기쁘고 그런 아이들이 나타나는 건 왜 기쁘냐면 학원의 실적은 그냥 사라질 거예요. 그리고 기억에 안 남아요. 근데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너 때문에 된 거야. 이주아 어건 때문에 된 거 아니고 너가 너무 잘한 거야. 그리고 꼭 기억해. 꼭 기억해. 너가 5등급에서 어떻게 2등급이 되냐. 5에서 4는 뭐 그러다가 할 수도 있어. 5등급 받았을 때는 그냥 엉덩이로 풀었다고 치자. 발가락으로 풀었는데 지금 이번에는 그냥 손으로 풀어서 이게 됐다고 치는데 5에서 2는 아무나 만드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진짜 엄청난 겁니다. 근데 애가 그 순간에 그걸 해냈잖아요. 그래서 꼭 기억하고 그 성공의 경험을 바탕으로 아, 이게 내가 되네. 아, 이러고 먹히네 이거 나도 지금. 아, 그럼 나도 갈 수 있겠다. 이러면서 하나씩 이렇게 메꿔가자. 시험의 결과는 절대 우연은 없다. 행운도 없고요. 불행도 없는 거 아시잖아요. 우연도 없어요. 뭐 실수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하루하루를 메꿨던 자신의 실력을 시험장 가서 그만큼의 점수를 가져오는 날이 시험 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따라서 그날 학교 교무실에 불이 날 확률은 없죠. 그렇죠? 우리 학교가 시험지가 유출될 확률도 제로에 가깝고요. 그날 대박 날 확률도 1도 없습니다. 그냥 계속 하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이런 걸 받아왔을 때는 학부모님들께서 정말 내 새끼 너무 잘했다라고 칭찬해 주실 수 있는 그런 컨텐츠 이런 것들을 만드는 게 저희 목적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이제 생기부로 좀 넘어가기 전에요. 이 페이지를 좀 설명을 할 건데 학부모님들은 학교가 각 고등학교가 서열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없다고 생각하세요? 있습니다. 서열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아까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우리 11월 이제 18일 날 재원생들을 한해서 국영수 모의고사를 통해 얘가 어느 학교 가면 내신이 어느 정도다라고 추산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학교마다 좀 다르잖아요, 지금. 그쵸? 그걸 대학이 모를까요? 대학은 별짓을 다 해요. 이 고등학교의 내신을 믿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별짓을 다 합니다. 확인할 수 없는 일까지도 해야만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그 학교의 모의고사 점수도 다 추적해서 확인을 합니다. 개인의 정보를 유출하는 건 불법이지만 각 고등학교의 모의고사 점수는 물론 그것도 뭐 합법적인지는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일단 그런 식으로도 확인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같은 일반고라도 일반고끼리 똑같지 않고요. 자사고라도 당연히 자사고끼리 똑같지 않습니다. 이거를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앞전에는 이주아어군의 고등학교 내신을 어떻게 분석하고 어떻게 진행하는지를 막 말씀을 드렸지만 정말 내신은 우리 학교 애들끼리 경쟁하는 거 맞아요. 근데 15개 대학을 간다는 거는요. 지들끼리 경쟁하는 거 아니에요. 강남권하고 경쟁하는 거고 자사고 애들하고 경쟁하는 겁니다. 그렇죠? 15개 대학이잖아요. 서연고 가는 전형과 서성안이 중경외시의 전형이 굉장히 달라요. 딱 봐도 알겠어요. 왜 서성안인지. 왜 건대 2하고 건대 이상인지 전형과 면접 내용과 이 질문사항을 보면 압니다. 왜 경희대가 그렇게 면접 제시문을 그렇게 까다롭게 내고 있는지. 다르다 이거죠. 나는 다른 학교랑 다르다. 이렇게 나눠지고 있는데 우리 애들은 각 학교에서 내신이 2.3이야 2.5야 이것만 자꾸 얘기를 하니까 그리고 나중에 원서 쓸 때는 그때도 또 몰랐다고 얘기를 많이 하게 되니까 이 부분마저도 조금 안타까운 게 현실입니다. 각 고등학교 서열 있어요.
중앙유예이나 아니면 진학사에 수시 원서를 내셔야 되잖아요. 고3이 되시면. 그래서 수시 원서 때 원서 쓰시는데 같이 계셨어요, 어머니? 몇 시간 걸리셨어요? 모르겠어요? 저 그때 같이 있었는데 잘 안 돼요. 이게 6개를 쓰는 게 빨리빨리 이렇게 등록이 안 되고 저 때는 그 각 대학에 가서 원서를 막 냈잖아요. 막 셔터 내린다 그러면 잠깐만요! 그러고 막 셔터 타고 들어가고 막 전화해갖고 거기 경쟁률 몇이야? 쓰지 마! 내가 쓸게! 막 이러면서 그 학교까지 가서 막 이렇게 너무나 아날로그식으로 했다 그러면 지금은 카페에서 했어요. 카페에서. 상암동 커피빈에서 남편과 저와 저희 딸아이가 같이 한 3시간 반 정도 걸린 것 같아요. 멘탈 털릴 뻔했습니다. 진짜 안 들어가지고 막 이러면서 6시까지 마감인데 이거를 하면서 거기 이제 다 기재사항이 다 다르고 학교마다 다른데 거기서 이제 자발적으로 이런 항목이 있어요. 그 자신의 출신 고등학교를 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쳤어요. 땡땡 고등학교. 학교에 점수가 나옵니다. 5개 구간으로 나눠져요. 부족과 우수까지 5개 구간. 우수는 5점이에요. 자, 그런데 저희 아이가 다니는 명지고등학교 3점 나오더라고요. 3점. 그럼 이제 이걸 기준으로 하셔서 예일여고와 대성고는 3은 아니지만 4도 아닙니다.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제가 맨날 얘기하는 게 예일한테 니네가 무슨 숙명여고야? 왜 이렇게 겁을 잔뜩 집어먹고 난리야? 니네가 무슨 자사고냐? 그냥 은평구는 여고야. 다른 데보다 조금 잘하는 정도? 근데 왜 넘사벽이 있다고 자꾸 얘기하는 거야? 그런 거 없어. 두려움만 커지는 거죠. 그냥 3.5 정도 되는 등급의 일반계 여자 고등학교인 거예요. 이대부고는 어떨 것 같으세요? 4 정도 됩니다. 4 정도. 자, 이런 고등학교 평점이 있어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거예요. 이 모집단이 아주 큰 건 아닙니다만 참고해 보실 만한 자료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 아이의 고등학교 경쟁률은 3이라는 등급을 받았습니다. 이건 저희 아이의 등급이 아니에요. 명지고등학교의 등급이죠. 그런데 이 전형으로 이 학과에 지원한 경쟁자들이 있잖아요. 걔네들의 그 출신 고등학교의 경쟁력을 봤더니 3.3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봤을 때 명지고보다 좀 더 괜찮은 애들이 온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비교과의 자기 평가는 주관적 평가라기보다는 수상 경력 몇 개야? 봉사 시간 몇 개야? 전공과 관련된 수상은 몇 개야? 뭐 이런 내용들이 이제 기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정량적 평가를 기재할 수 있는 난이 있는데 거기서 3.9 정도가 나왔어요. 저희 아이는. 그런데 이제 그 학교에 또 그 학과에 똑같은 전형으로 지원한 나머지 34명들도 체크를 했을 거 아니에요. 걔네들은 3.6이에요. 그러니까 저희 아이보다 조금 낮은 거죠. 대신에 출신 고등학교의 등급이 약간 올라갔어요. 그렇죠? 바로 이겁니다. 자기평가와 출신고의 경쟁력이 짬뽕이 돼서 아이들이 뽑히고 있어요. 이거를 무시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래? 무조건 좋은 학교 보내야 되겠다. 이건 또 뭐죠? 이상한 결론? 자, 그러면 한번 유불리를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말씀드린 것처럼 고교는 서열화돼 있다. 이걸 모르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거는 그러나 단순 참고용이고요. 서열화 자체가 어느 정도 포지션으로 넘어가는지는 사실 비하인드잖아요. 그거는. 근데 대학은 다 이미 알고는 있죠. 이런 부분들. 그래서 결국 또 이거를 다 때려보니까 이 학교에 지원한 이 항목에 기재를 했던 이 37명 정도의 학생들이 예상 점수 합격선이라는 게 나와요. 적정선 혹은 약간 불합격 할각이다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러면은 1등을 한 애를 봤더니 얘는 출신 고등학교가 3.0이니까 그냥 일반계 고예요. 명지고 같은 애들인데 얘는 내신이 어떤가요? 주요 교과의 등급이 2.2입니다. 2점대 완전 초반이죠. 그러니까 2점대 완전 초반 정도 되는 애가 지금 이 학교는 1등으로 자리 잡고 있고 두 번째는 4.0인 거예요. 그럼 얘는 출신고가 대충 보이시죠? 자사고고 내신은 2.46. 그리고 3.0인 애들은 2.08, 2.34입니다. 그럼 얘는 뭐예요? 내신이 더 좋잖아요. 지금 쟤네보다. 어디 있을까요? 이 학교가. 지방에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다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기부를 이 글로 돼 있는 걸 평가를 하지만 출신 고등학교에서 내신을 어느 정도까지 끌어올려야 합격선인지에 대한 계산도 미리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숫자로 이미 밝혀져 있는 것입니다. 네. 말씀 다시 한번 드릴게요. 대입은요. 15개 대학은 각 고등학교 내에서의 경쟁이 아니에요. 어머님들도 매일같이 그 강남권이나 자사고의 학부모님들하고 만나실 기회가 없으시잖아요. 매일같이 못해요. 우리가. 그렇죠? 그러나 간담회를 통해서 객관적 자료를 통해서 굉장히 이것은 좀 각인이 돼야 될 사실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일단 같은 일반고라 할지라도
자사고와 강남권에서는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어요. 똑같이가 아니라.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가장 중요한 건 뭔가요? 학생부 교과든 종합이든 제일 중요한 건 무조건 내신이에요. 아무리 특목고 출신이라 할지라도 내신이 밀려버리면은 걔는 또 과락입니다. 지난번에도 그 3점대 중후반대 대성고 학생, 우리가 지금 대학교 1학년인데요. 그 친구는 굉장히 서류가 아주 뛰어나고 활발한 그런 친구인데 얘가 건대 1차까지 합격, 그런데 면접에서 떨어지고 3.9예요. 3.8, 3.6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과목에 따라서. 국민대, 건대 다 떨어졌어요. 근데 딱 한 군데 붙었고 거기 지금 다니고 있는데요. 한양대.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한양대 내신을 안 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있기가 힘든 그 전형으로 얘가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서류가 빵빵하다 하더라도 그냥 대성고니까 3점대 후반으로는 사실은 대학을 못 간다. 특별한 경우가 이런 한양대 같은 경우가 아니라면 못 간다. 이렇게 좀 보시는 게 맞겠죠. 그러면 서부학군에서 아까 보여드렸고 책자로도 만든 이 각각의 고등학교가 과연 평점이 몇 점이냐는 거죠. 대체로 3.5, 4 여기 있습니다. 4는 아까 말씀드렸어요. 자사고. 그리고 3.5는 뭐 예일이라든가 대성 정도가 여기에 속하는 거예요. 그리고 3은 이제 명지고. 그리고 3보다 더 낮은 학교가 있냐? 미안한데 없어요. 가제홀도 그냥 비슷하게 보는 거죠. 대학에서는 그냥 그 정도로 보는 거예요. 이렇게 보고 있고 결국 3인 고등학교가 어딘가요? 명지고, 뭐 선일고, 선정고 뭐 이런 데가 이제 여기에 속하는데 15개 대학에 보내실 거면요 반드시 2.3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3학년 1학기까지의 내신을. 그리고 3.5인 학교 예일여고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2.8입니다. 기억을 꼭 하셔야 됩니다. 작년에 우리 지금 퍼실에서 조교하고 있는 우리 제가 너무 사랑하는 저희 딸이랑 캐릭터가 너무 똑같은데 그 친구는 2.9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렇죠? 2.9 정도였는데 붙었어요. 홍대. 지금 이과 쪽이라서 공대를 지금 잘 다니고 있습니다. 특이한 케이스죠. 그러니까 안정적인 합격선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일에서도 3학년 1학기까지 했을 때 앞에 3자가 그려지면 15개 대학은 못 가는 겁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을 말씀드리는 거죠. 그리고 4라는 평점을 받은 학교는 3.2 정도. 요게 이제 합격선이에요. 그래서 아까 제가 그저께 만난 우리 학부모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애가 2.1이나 2.0 정도 나온대요. 첫 번째 등급이 지금 예일여고에서. 그런데 학교에서 담임선생님하고 상담하고 오셨는데 현타 왔다. 그래서 이제 등록하고 결제하러 오셨는데 잠깐 좀 만나고 싶다고 하셔서 짧게 만났어요. 수업 직전이라서 그랬더니 아니 나는 얘가 전교 9등도 한번 하고 내신이 1점대 후반도 있고 왔다 갔다 했으니까 최소한 중경외신은 갈 줄 알았는데 학교 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못 간다고 거기는 동건홍숙 정도 생각하시고 숙대 뭐 이거 생각을 하셔야 된다. 이제 고3 올라가니까. 그런 얘기 하셔서 너무나 충격을 받으셔가지고 이게 도대체 뭐냐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어머니, 첫 번째는요. 어머님이 왜 애 성적을 정확하게 모르세요. 0.5점으로 떨어져요, 내신. 피눈물 나요, 진짜로. 그 애가 뭐 동생하고 싸워서 우는 거랑 대학 떨어져서 우는 거 보는 거랑 완전 차원이 달라요. 저희 애가 사실 하나가 떨어졌는데 보는데 와, 남편하고 이런 얘기 했어요. 우리가 진짜 부모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다. 이제야 진짜 비로소 진짜 부모가 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왜냐면 얘가 너무너무 열심히 해서 고1 때 전교 성적은 자기 키여서 기억한대요. 저만 해요. 저 165인데 저보다 좀 커요. 근데 자기 키여서 정확하게 기억한대요. 근데 그러고 나서 고3이 됐는데 전교 15등까지 올라갔어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이 성취를 얘가 해놨고 그 기간에 탈모가 왔어요. 그리고 대상포진에 걸리더라고요. 근데 그걸 보고 있는데 말리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중학교 때 너무 안 한 거, 이주화에서 잘린 거 다 아시잖아요. 단어 안 외워서 잘리고 막 춤추러 다니고. 그러던 애가 그런 과정을 거치는 걸 옆에서 굉장히 응원해주고 목격하고 너무나 뿌듯했죠. 왜냐하면 이런 생각을 했어요. 대학을 만약에 못 가더라도 내 자식이 저런 걸 겪어내는 걸 보고 성취를 이뤄내는 걸 보는 것만으로도 부모로서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애가 막 정신 못 차리고 막 이러고 막 됐어 내가 알아서 해 뭐 이러면 진짜 열받잖아요. 진짜 화나고 때려주고 싶고 이러는데 약간 그런 과정을 거치고 나서 철이 들어서 희망을 갖고 뭔가 하나씩 이렇게 가는 과정이 매우 행복했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대학 하나에 1차를 딱 떨어지니까
펑펑 우는데 정말 이거는 진짜 뭐라고 해야 되죠? 그러니까 대학을 꼭 붙어야 된다고 생각 안 해요, 사실은. 그리고 제가 그런 아이를 실적으로 삼아서 제 업으로 삼고 싶은 생각도 없어요. 근데 뭔가를 성취하기로 한 그 첫 단추에서 약간 좌절을 맛본 그 아이를 바라보는 게 너무너무 가슴이 좀 찢어지더라고요, 진짜. 드리고 싶은 말씀 첫 번째는요. 아이 성적을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소수점까지요. 2점대인 것 같아요는 안 돼요. 얘기가 안 돼요. 그래서 어머니 첫 번째는 아이의 성적을 정확하게 알아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 예일여고에서 2점대 초반이니까 당연히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저 그 어머님하고 만나고 나서 이 자료 만든 거 아니에요. 2점대 초반이니까 동건홍숙 얘기하신 거예요. 그거 맞아요. 거기 2개 쓰고 위로 던지셔야죠, 어머니. 근데 앞으로 2학년 같은 경우는 내신이 3번이 남았습니다. 기말고사와 3학년 1학기, 1학기 중간 기말까지 이 3번 동안 시나리오를 잘 짜시면 돼요. 이런 얘기 좀 하고 이제 금방 가셨는데요. 이 부분을 조금 중요하게 생각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이 책에 나오는 내용들은요. 제가 간략하게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학부모님들. 제가 지금 방금 각 학교가 점수가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렸어요. 그래서 다들 아시는 것처럼 예일여고와 대성이 일단 3.5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대성 되게 높지 않습니다. 일단 3.5예요. 그리고 이제 명지를 기준으로 3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 은평이나 가재울은 사실 그보다 조금 더 낮을 거라고 책정을 하셔도 저는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일단 이 내용을 보시면 목차마다 예일여고부터 이제 대성고까지 뭐 사실은 이 순차는 큰 의미가 없어요. 일단 해당되시는 자료를 보시면 되는데 지금 이 자료에서 참고하셔야 될 내용만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는요. 인원수를 보셔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옆집 아줌마가 아유 거기 분위기 좋대. 이거는 무슨 우리가 식당 가는 것도 아니고 무슨 분위기를 얘기를 하고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신에서 그 분위기가 아니라 전체 등수 몇 명인지 인원수가 몇 명인지 일단은 이 인원수에서 아주 그냥 압도적인 장점을 갖고 있는 학교가 어디라고 알고 계세요? 명지죠. 그래서 인기가 많아요. 그렇죠? 그리고 여학생들은 어딘가요? 동명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남녀공학 중에 또 인원수가 많은 학교는 선정고. 이런 고등학교들이 지금 인원수가 일단 많은 상태에 속해요. 그리고 이제 그걸 바라보시고 두 번째는요. 선택 과목이세요. 선택 과목. 2학년이 됐을 때 선택 과목에 어떤 것들이 열려 있는지를 사실 학교 알림이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보실 수 있고요. 작년 기준 알림이 사이트도 있지만 현실에선 조금 이번에 약간 다르게 진행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영어 같은 경우는 미리 지금 다 1학년들 선택하셨죠? 미리 1학년 때 선택 다 하셨어요. 문과 같은 경우는 뭐 심화 영어를 할 건지 심화 국어를 할 건지 고전 문학을 할 건지 뭐 이런 것들을 선택을 하게 되는데 원래는 영어는 영어만 하기로 했다가 이게 선택 과목이 원래 이렇게 첫 해였잖아요. 작년이 첫 해였고 올해가 두 번째 해니까 교차로 지원하시는 걸 가능하게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그 선택 과목에서도 지금 내신을 상대평가를 합니다. 진로 선택 과목이 아니라면. 그러면 그 선택 과목을 선택한 예를 들면 심화 영어반이 몇 개인지를 보셔야 돼요. 그렇죠? 40명씩 두 반인지 40명씩 한 반인지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시고 첫 번째는 각 고등학교의 인원수를 먼저 보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선택 과목에 어떤 수업들이 열려 있는지 그리고 그 선택 과목에 열려 있는 반은 몇 반인지 이런 것들을 좀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는 내신 분석의 성향들을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저희가 외부적인 지문들을 이렇게 자료들을 좀 뽑아온 것도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 12, 13페이지를 좀 보실게요. 12, 13페이지를 보시면 이제 오른쪽 13페이지는 수학의 그 각 학교의 난이도와 1등급 컷에 대한 정보가 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어디서 못 보시는 자료잖아요. 그리고 현장에 따끈따끈한 자료지 무슨 카더라 통신 이런 거 아닙니다. 다 분석한 내용이고요. 이제 오른쪽의 수학은 우리 퍼실학원에서 만드신 거고 왼쪽은 이주화학원에서 만든 그런 자료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나오고 1등급 컷이 어떻게 되고 대책은 무엇인지 그런 내용들을 이제 각 학교가 배정이 되시면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건데 여기는 이제 전반적 책자다 보니까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학교를 보시는 거 그리고 한 장을 더 넘기시면 14페이지가 있는데요. 이거는 지금 현재 그 해당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선배들이 재원생들이겠죠. 그 친구들이 우리 학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좀 주관적으로 이렇게 추천하는 내용입니다. 저희가
아무 학생이나 이렇게 부탁하진 않았겠죠. 이런 얘기들을 잘 할 것 같은 아이, 좀 객관적으로 자기를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선배의 얘기를 참고로 조금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15페이지를 또 살짝 보시면은 인스타그램 약간 이 앞에 있는 표지처럼 되어 있는데요. 그 밑에 이제 특징이 좀 있습니다. 그렇죠? 해시태그가 남녀공학이고 전교생이 447명이다. 엄청 많은 거예요. 그렇죠? 남학생들은 여기 가면 되나요, 안 되나요? 진짜 잘할 거면 가고 아닐 거면은 안 가야죠. 그렇죠? 깔아주는다는 거지, 완전. 예. 그리고 서울대 작년에 이제 6명이 붙었고요. 그리고 비교과 프로그램 활성화돼 있고 지원 경쟁률이 작년 기준 8대 1이었습니다. 굉장히 떴고요. 올해는 아마 제 생각에는 예일여고가 뜰 수밖에 없어요. 지금 정시 이런 얘기 나오고 하니까 뜰 수밖에 없고 이런 부분들 좀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하나씩 이렇게 도장 깨시는 것처럼 보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남학생, 여학생이 있지 중간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남학생이 볼 학교가 다가 아니라는 거, 또 여학생이 보실 학교가 다가 아니라는 거, 공학과 여학과만 보시면 되니까 이렇게 선택을 좀 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한번 시간의 타임을 좀 되돌려서요. 그렇게 각 고등학교에 배정이 되셨어요. 그러고 나서는 우리한테 백도는 없다. 저는 이렇게 좀 외치고 싶습니다. 전학은 없어요. 전학을 왜 가세요? 좋은 학교, 나쁜 학교 없습니다. 그냥 유리하고 불리한 학교를 지금 선택하시는 거예요. 선택이 돼서 지원하지 않았지만 그 고등학교에 됐다고 하면 그 다음부터는 엄마나 아버님이 하셔야 될 역할은 뭐냐면 야 무조건 돼. 나만 믿어. 내가 너보다 한 발자국만 앞서서 내가 다 제시해 줄 거야. 걱정하지 마. 엄마 이래가지고 내가 쓰레기 갖고 나 지금 잉여대교 어떻게 하면 나 다 완전 개망했어.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전 보고 오면 돼. 그거 아니고요. 용하대 그 할머니가. 이거는 아니고요. 객관적인 학원 세팅은 물론이고 입시 전형에 대해서 어떻게 한 번에 알겠어요. 이 복잡한 전형을. 그렇게 쉽게 간단하게 되면 왜 제일 저자를 삼고 난리를 쳤겠어요. 왜 난리를 치고 뭐 말을 사주고 왜 그랬겠어요 지금. 그러니까 그렇게 복잡하고 간단하지 않으니까 우리는 정말 이거를 막 빡 터지게 공부해가지고 애보다 4발자국도 필요 없어요. 제가 보기엔 전문가도 없고 너무 복잡해가지고 한 발자국씩만 조금 앞서서 세팅해 주시면 된다. 이게 전제인데 그렇다면 어떻게 뭘 세팅하시는지 간단하게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에어컨을 살짝만 좀 틀어주시겠어요? 온도를 높여가지고. 예. 이 부분은요. 사실은 고등학교 입학을 하시고 나서 학부모님들과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예정이 있는 상황이고요. 고교별 간담회를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일시는 1월과 2월에 걸쳐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의 이제 소수 정예의 간담회가 아무래도 되겠죠. 그럼 그때는 더 알찬 자료들이 갈 거예요. 분석지를 받아보실 수 있는 거고 선배들이 추천하는 동아리까지도 다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게 비교과의 내용이 수정이 되면 의미 없는 자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찌됐건 먼저 기본적으로 확실하게 아셔야 되는 거는요. 국영수는 뭐냐면 학업의 역량이에요. 그러니까 애들이 오해하는 게 1학년 때부터 전공에 대해서 다 생기부가 막 발라야 된다고 착각을 하는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국영수는 학업의 역량이에요. 얘가 대학 가서 공부를 하는 걸 할 수 있는 애야? 기본적으로 이제 이런 학업의 기본적인 역량이면 사탐과 가탐, 즉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을 통해서 1학년 때 전공에 대해서 어떤 씨앗을 뿌린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맞으세요. 그래서 1학년에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의 목차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오늘 하실 거 많으시죠? 일단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모평을 통해서 내 새끼 실질적인 성과, 이 객관적 데이터를 아셔야 되고 두 번째는 바로 고1이 됐다라고 전제. 이건 조금 시간이 있네요. 앞으로 좀 하시면 되는 거니까.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이라는 과목의 책이 딱 한 권씩 있어요. 물화생지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과학은 한 권, 사회도 딱 한 권짜리인데 목차를 반드시 보셔야 돼요. 목차. 이건 저희가 중등부 학부모님들한테는 이제 이미 그 작업이 돼서 아이들이 이제 다음 카페에다가 관련된 글쓰기, 보고서를 쓰는 것들을 지금 했는데 다 하라 그랬더니 15명만 지금 완성을 해서 되게 잘 쓴 애들도 있고요. 아무튼 이 내용을 통해서 일단은 국영수와 관련해서 여기서 주제를 얻어다가 영어 에세이를 쓸 수 있고요. 예를 들어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일여고가 봉사라고 하는 컨텐츠로 에세이를 쓰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봉사라고 하는 것은 통합사회의 목차를 보시면은 행복한 사회라는 게 통합 목차에 있습니다. 행복, 복지, 봉사, 나눔 이런 것들이 시그먼트가 되는 거죠. 그러면 시나리오가 이거예요. 이거를 공부를 하다 보니까 수행평가를 했겠죠?
그쵸? 사회 과목에서. 근데 하다 보니까 애들이 수행평가할 때 이제 보고서 쓰라 그러면 뭘 참고를 하나요? 구글이나 다음을 참고로 하죠.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책을 읽었다고 해야 된다고요. 책을. 관련된 책을. 물론 발췌본을 읽습니다. 바람직하진 않지만 현실적으로 어쩔 수가 없죠. 그럼 그 책을 읽었다고 하고 심층적인 고민이 됐어요. 좀 더 알아봤죠? 그래서 그 내용을 토대로 영어에서도 에세이를 쓸 때 그 내용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부터 영문과 간다, 경영학과 간다, 공학과 간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1학년 때는 이런 식으로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에서 어떤 씨앗이 되면서 국영수의 수행평가까지 연루를 시키는 작업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근데 애들이 이거 아냐면 모르고요. 현장에서 수행평가를 하고 있으면서도 몰라요. 그게 그건지 몰랐다 그러고 이제 다 모르죠. 아무도 몰라. 엄마도 모르고 걔도 모르고 학교도 모르고 막 다 이렇게 모르고 이렇게 진행이 되는 부분이고요. 말씀드린 목차는 뭐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저런 내용들을 실제로 아이가 수행평가를 했어요. 그리고 발표를 하고 뭐 상을 받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점수를 받았어요.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잖아요. 종합전형은 교과 세특을 써야 돼요. 그렇죠? 교과 세특의 글자 수는요. 생기부 기재사항이 굉장히 바뀌는 가운데서도 글자 수가 변함이 없습니다.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너가 그 과목의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보느라고 몇 점을 받았는지는 숫자로 적혀 있지만 수행평가를 어떤 식으로 했어? 무슨 책을 읽었어? 뭘 더 알게 됐어? 깊이 있게 얘기해봐가 학기당 250자로 정해져 있어요. 250자. 250자는 자기 자랑 잔치가 아니고요. 지적인 호기심. 그래서 그것에 너만의 방법이 뭐였어? 새롭게 알게 된 건 뭔데?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할 건데? 라는 5가지 항목의 방향성까지가 들어 있어야 됩니다. 쓰는 방법. 이주아학원 고등부 카페에 다 나와 있습니다. 이거 카페 어떻게 들어가시냐면요. 이주아학원 홈페이지를 딱 들어가시면 고등부 카페와 링크가 걸려져 있어요. 글로 들어가시면 되는데 네이버 카페예요. 그래서 이제 회원가입을 하시면 보실 수 없으세요. 왜냐하면 재원생들에 한해서 이거 승인이 되면 그 학부모님들이 오셔서 이제 하는 건데 외부에서 너무 많이 들어오시고 그러니까 여기는 정말 보물창고입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를 굉장히 많이 참고하시면 되는데 각 과목별 세특을 쓰는 방법들이 되게 자세하게 샘플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언제 제일 정말 클릭수가 올라가냐면요. 바로 앞으로 한 달 뒤. 기말고사 끝나고 이제 겨울방학까지 빡! 이 한 달 동안은 거의 스터디 카페에서 애들 랩탑 딱 들고 거의 밤새는 거예요. 수행평가 막 몰빵하고 세특 쓰고 첨삭 받고 다시 내고 이거 다시 하래요. 책은 또 뭘로 해야 되고 막 이런 것들을 미친 듯이 해야 되는 건데 리소스가 없잖아요. 여기 샘플 다 있습니다. 이거 어제 오늘 만든 거 아니고요. 6년 됐어요. 그래서 누적 데이터 다 있고 독서 항목도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연계가 어떻게 돼 있는지 조금만 노력하시면 한국말로 써 있기 때문에 충분히 겟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조금 말씀드리겠고요. 등록하시란 얘기죠. 네. 결국 생기부를 만드는 우리의 자세. 고교 선택하시고요. 내신 성적 1순위입니다. 내신이 3자, 4자가 뜨는 것은 포기를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우리 아이가 고등학교 입학하고 나서 대학교 가기까지 내신 시험을 몇 번을 보나요? 10번을 봅니다. 중간기말 보면 1학년이 끝나요. 중간기말을 보면 1학년이 끝나요. 그리고 3학년 1학기까지만 들어가니까 현역들은 3학년 2학기의 내신은 재수생이 만약에 학종으로 재수를 한다 그러면 그것까지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예일여고 애들 약간 유행이에요. 한 명이 그래갖고 종합으로 성대 갔던 애가 고대를 한번 간 애가 있어가지고 그 언니처럼 나도 해볼 테야 그러고 이제 막 다 걸쳐놓고 하는데 3학년 2학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장 상황은 되게 안 좋아요. 그러니까 조금만 보면은 막 전교 9등 해버리고 막 난리도 아니고 애들 공부를 너무 안 하니까 아무튼 뭐 참고하실 만한 내용이지만 10번이에요. 10번. 그래서 첫 번째 시험에서 3, 4를 깔았다고 해서 울 일은 아니에요. 엄마가 우시면 안 돼요. 엄마가 우시면 애는 더 좌절합니다. 그리고 우리 뇌는 용량이 정해져 있다고 하잖아요. 고민하고 걱정하고 눈치 보느라고 써야 될 용량을 다른 데다 쓰고 있는 거죠. 뇌가 우울해서 집중이 안 돼요. 생각이 많아지고 고민은 많아지고 공부는 안 되는 것이죠. 엄마가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돼요. 내가 너보다 한 발자국 더 갈 테니까 걱정하지 마. 내가 더 알아볼게. 걱정하지 마. 너는 그냥 공부해. 내가 너 의견을 물을 건데 너 근데 대신 내가 돈 들어가는 건 기억해라. 이런 거 얘기하시고 그래서 내신 성적 일단 너무 중요하고 이거 세팅하셔서 하시면 좋은데 좀 이런 거 있잖아요. 어느 특정 과목의 내신 너무 안 나와요. 그런데 이제 계속 그렇게만 두시지 마시고 약간 세팅하실 때 약을 좀 치세요.
뭐 개인적으로 하시든 뭘 하시든 방법은 다 있어요. 그리고 학원의 발품을 많이 파시는 거 되게 중요하고 우리 학교 내신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는지를 보고 판단을 하세요. 저 사람의 화술이나 여전 정말 요술을 보고서 이런 것들을 보시고 판단을 하시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성적이 잘 나왔고 고등학교 선택은 뭐 자기가 하는 건 아니니까 일단 했어요. 근데 애가 아직 정신 못 차리고 선생님하고 관계가 안 좋아. 막 뚱 하고 있다거나 아니면 뒤에 선생님 욕하다 걸린다거나 답이 없는 거지 진짜. 저는 이것 때문에 한번 정말 많이 싸우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1학년 지나고 나니까 2학년 돼서는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지나고 나서 엄마 나는 이제 살 길을 알게 됐어. 어떻게 된대? 일단 선생님한테 가서 선생님한테 자기의 항복 의사를 밝히면 된대요. 일단은 얼굴에 힘을 다 풀어야 된대요. 그리고 입을 벌려야 된대요. 그리고 약간 이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손은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참 좋대요. 항복의 의사를 표현한 거지. 난 선생님한테 모든 걸 맡깁니다.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정말요? 막 이러면서 이렇게. 진짜 그런 애가 아니거든요. 진짜 그런 애가 아닌데 이제 알게 됐다. 그래서 저는 되게 기쁘게 생각합니다. 근데 고3이 돼도 되게 뻣뻣한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착하고 안 착하고를 떠나서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는 과정도 고등과정에 있다라고 생각해서 그것도 되게 좋았습니다. 사실은 선생님과의 관계가 매우 중요하고요. 일단 뭐 이 부분은 일단 뭐 시간 관계상 참고로 좀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일정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11월 아까 18일 말씀드렸죠. 월요일이고요. 만약에 그날 시간이 안 되시면 추후에 추가 일정을 잡기는 하겠습니다만 일단 다른 일정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요일 미리 말씀을 주셔서 예약을 하시면 되고요. 미리 만나는 나의 고교 내신 성적 테스트입니다. 그리고 이제 배정 발표가 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12월은 아직 배정 발표가 안 났어요. 근데 그때 학부모님들께서 일종의 스터디를 하신다고 생각하시고 저희가 초대를 드리면 이렇게 약간 모둠 형식으로 진행을 할 거예요. 생기부를 공부하는 시간이죠. 한 번 갖고 안 됩니다. 계속 부단히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이때는 학생과 학부모가 같이. 네. 그리고 1월에 배정 발표가 나시잖아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고교별 간담회를 진행을 하고요. 한 9번, 10번 하는 거죠. 저희 학원에서는. 그리고 7월 이제 애가 입학을 했어요. 입학을 했으면 이제 공부시켜야죠. 그리고 학기 말에는 이제 세특 쓰고 방학 보내고 또 세특 쓰고 뭐 이러는데 7월이 언젠가요? 1학기 말입니다. 그리고 12월은 2학기 말이겠죠. 요때 학기별 생기부 작성 기간이에요. 아까 보여드렸던 이주아 어학원 카페는 대한민국 그 어디다 내놔도 뒤지지 않을 만한 컨텐츠가 다 들어있는 보물 창고입니다. 이거를 꼭 활용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누가 제일 열심히 보시냐면 외부 학원분들, 지방에 있는 원장님들이 그렇게 오세요. 그리고 약간 학부모님처럼 약간 아이들 이상하게 했는데 그런 반이 없는데 막 P2반 막 이러고 막 심화반 이렇게. 그리고 나서 내후년 3월이죠. 내후년 3월에는 이제 우리 아이들이 1학년을 쫙 이렇게 보내고 생기부가 나와 있을 거예요. 2월에 이제 출력이 되니까 그때 생활기록부 진단 방향성을 제시를 해드릴 겁니다. 지금 현재 1학년의 아이들은 바로 돌아오는 3월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때 진단을 하면요. 이런 현상이 벌어져요. 뭐냐면 지금 정시가 떴잖아요. 옛날에는 대학 전형을 언제 선택하면 되냐면 2학년 여름방학 때 선택하시면 됐어요. 종합으로 갈지 논술로 갈아탈지 정시로 갈지. 지금은 저 정시 전형이 들어와 버렸으니까 아까 자퇴생들이 늘어날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1학년 딱 끝나면 결정하셔야 돼요. 1학년 딱 끝나면 결정하시고 정말 심각하게 말씀드리는데 정말 노답이라서 정시로 가야겠다 그러면 그때 결정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어떤 정도의 극단적 결정을 하시게 되냐면 학교 수업을 다 쌩까야 되는 상황, 중간고사, 기말고사 때 애를 조퇴시키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견딜 정도로 멘탈이 딱 되고 전망을 그거를 내가 한 2발자국, 이건 한 발자국 정도가 아니겠죠? 주변의 환경에 영향을 받으면 안 되니까, 아이도. 그래서 그 환경적인 세팅과 멘탈 관리와 전반적인 이런 인프라 구축이 다 되신다면 그때 결정하시는 게 맞죠. 그래서 강남권에는 되게 많아요. 이런 경우가. 자퇴도 시키기도 하고 자퇴는 좀 극단적이면은 아예 독학 반수반 이런 거 있잖아요. 독학 재수반 이런 데를 애를 집어 넣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학교 중간고사 기말고사는 그냥 빵점 맞아도 되고 자도 된다 이렇게 얘기까지 해주면서 못할 일이죠. 솔직히 저는 그럴 자신 없습니다. 제가 학부모면 저는 그렇게 아이를 하고 싶지는 않을 것 같아요. 대신 10번의 시험에서 1번, 2번, 3번이 끝났다면 4번째, 5번째 너가 0.5를 어떻게 올리는지 방법을 제시해주면 그게 더 현실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